김야도, 나란 이범은 그냥 껴안고 잤을 뿐이야.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좀 성숙하게 굴 수 없어? 억지 좀 부리지 마. 네가 계속 이런 태도라면 내 생각엔 우리 더 이상 만날 필요 없겠어. 태어난 지 25년, 며칠 전에 전생의 기억을 찾았다. 알고 보니 난 구제불능의 호구였어. 태상성지 선사라는 완벽한 시작을 내 손으로 웃음거리로 만들다니. 자원도 주고 요지성지에도 보내줬건만 난 어장관리하며 그 자원을 이범에게 빼돌려? 게다가 뻔뻔하게 여길 찾아와서 큰 소리를 쳐? 단지 이범 때문에 나한테 복수하는 거라면 정말 너무 유치하잖아. 이런다고 내가 널 사랑할 것 같아? 꿈깨. 지금 네 모습. 오히려 더 역겨울 뿐이야. 예전엔 문 중간쯤 갔을 때 단장 달려와서 날 달래줬는데 이번엔 꽤 오래 버티네. 이따가 분명 배로 보상해줄 거야. 그때 가문일을 꺼내면 딱이겠어. 주인의 전생 기억이 끼어남을 감지했습니다. 시스템이 활성화되었습니다. 현재 문요의 행동에 대해 주인님 선택해 주십시오. 끝까지 호구짓을 한다. 문요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문요의 용서를 받는다. 무적 충성 시스템 활성화. 모든 세계를 제패하는 것은 호구짓을 그만두는 것부터 시작한다. 문요가 진심으로 후회하게 만들고 그녀와 이범을 철저히 죽인다. 제자 보상 시스템 활성화. 니번 선택, 당당한 태상성지 선사인 내가 어떻게 또 호구짓을 하겠어. 주인님, 선택이 완료되었습니다. 제자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주인님, 최대한 빨리 임무를 완수해 주십시오. 잠깐만. 끝났어. 또 달래주러 가려나 보네. 저 선사님은 어째서 저렇게 한심하신 건지. 왜? 네 잘못을 깨달았어?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건 다 내 도움 덕분인데 대체 누가 그런 용기를 줬길래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지? 저분이 문요에게 쩔쩔매던 작은 선사님 맞나? 충견이 드디어 정신을 차린 건가? 김연우, 무슨 뜻이야? 예전의 은혜를 가지고 날 협박하는 거야? 내가 예전에도 말했지. 네 어떤 지원도 필요 없다고. 네가 뻔뻔하게 나한테 수련 자원을 안겨준 거잖아. 게다가 난 말했어. 이것들은 나중에 다 갚겠다고. 참으로 당당한 문요시네. 그렇게 신경 안 쓰이면서 오늘 사과는 왜 하러 온 건데? 내가 알기로 요지성지에서 최근에 성녀를 뽑는다지. 원래 넌 자격도 없는데 요지 공손장로가 내 체면을 봐서 널 후보 면단에 올려준 거야. 그리고 내가 방금 너희 가문과 왕래를 끊으라고 지시하자마자 너희 문가에서 밤새 최고 회의를 열었다며 회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을까였겠지. 그러니 네가 아무리 고고한 척 포장해봤자 구걸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구걸할 땐 그에 맞는 태도가 있어야지. 나도 처음 봐. 구걸하면서 이렇게 뻔뻔한 건. 선사님, 맙소사. 작은 선사님께서 드디어 깨달으셨군요. 어떻게 저걸 다 알지? 그래도 상관없어. 날 정말 어떻게 할 생각은 없을 테니까. 내가 성녀가 되면 누가 아쉬워할까? 자질도 낮은 저런 허수아비를. 내 마음속에선 내가 계속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래? 좋아, 알았어. 갈게. 요지성지도 그만두고 우리 가문에 준 지원도 전부 다 돌려주겠어. 이제부터 우린 아무 사이도 아니야. 3, 2, 1. 분명 날 멈춰 세울 거야. 좋아. 난 무정봉에서 네 소식 기다릴게. 이제 와서 잘못을 빌어도 늦었어. 뭐라고? 왕장로, 이 일 좀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열흘 안에 문요가 해내지 못하면 성지에서 배신자를 처리하듯 문가를 처리하세요. 작은 선사님 말씀이시니 당연히 따라야죠. 왕장로 혼자서 자산 정리하려면 힘들 텐데 나도 돕겠소. 저도 요즘 한가하니 돕겠습니다. 같이 가드리죠. 어떻게 이럴 수가. 정말 날 버리는 거야? 김연우, 이런 농담 하나도 재미없어. 오늘 왜 저렇게 단호하지? 상황이 통제가 안 되네. 배웅해라. 김연우, 난 뭐마다 네가 감히 선사님의 존함을 함부로 부르느냐? 이 개같은 놈들. 김연우가 다시 날 찾기만 해봐. 너희부터 가만 안 둘 테니까. 맹목적인 추종자를 무정도로 받으라고? 이 시스템은 왜 이리 맹목적이야? 추종자의 집착. 축하합니다. 절정기지를 획득하셨습니다. 공룡군 탐지기 축하합니다. 신기지를 획득하셨습니다. 공룡군 탐지기. 공룡군은 속성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수련 속도도 철령군보다 3할이나 빠르잖아. 이건 완전 사기템이네. 탐지기로 다른 사람 정보도 확인하고 충성도까지 볼 수 있다니 제자 구하는 건 문제없겠어. 김현우, 축기중기, 태상성지 모정봉의 봉주 시스템, 임무 첫 제자, 첫 번째 제자 거두기 보상, 원형기 수위.
선사님을 뵙습니다. 그냥 예의상 인사하는 것뿐이야. 속으론 날 전혀 존중하지 않지. 축기기 따위가 봉주라니 말이야. 오늘 선사님 좀 이상하지 않아? 뭔가 더 잘생겨지신 것 같은데? 기질이 확실히 달라지긴 했지. 근데 그게 뭐 어때서? 수련세계에선 수위가 전부라고. 그거는 겨우 축기 기분이잖아. 잘생겨봐야 아무 소용없어. 맞아. 여자 때문에 수련도 망치고 그 좋은 자원들이 너무 아깝다니까. 이게 바로 황금 전설이구나. 이게 바로 황금 전설이지. 재능과 기운이 꽉 찼잖아. 근데 왜 나한테 호감이 없는 거야? 시스템, 내가 억지로 쟤를 제자로 거두면 결과가 어떻게 돼? 시스템 알림. 주인님은 강제로 제자로 거둘 수 있으나 제자 보상 시스템은 발동되지 않으며 시스템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시스템, 만약 쟤가 날 사랑하게 만들어서 집착치를 꽉 채운 다음에 제자로 거두면 그땐 어떻게 처리할 테냐? 선사님을 뵙습니다. 다들 일어나라. 아이고, 선사님. 여긴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이 자벽실은 누추해서 눈버리십니다. 무슨 일이 있으시면 말씀하시지 그냥 화면만 내리시면 되는데 어찌 직접 오셨습니까? 다들 여기서 멍하니 뭐해? 얼른 일하러 가지 않고. 선사님, 이 자벽의 이름은 김천희입니다. 속세 왕국의 공주였으나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연근이 없어 수련도 못하고 이마에 흉터까지 있어서 보기 흉하다 보니 자주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 아이가 꽤 가여워 보이니 나중에 이 아이를 내 무전공으로 보내 시중을 들게 하여라. 살펴가십시오, 선사님. 왕집사님, 뵙습니다. 김천희, 너 운이 좋구나. 방금 다녀가신 분은 무전공 봉주이신 현우 선사님이시다. 선사님께서 네 사정을 들으시고 가엾게 여겨 너를 무정봉으로 둘러들여 시중을 들게 하셨다. 갈 의향이 있느냐? 네, 가겠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거라. 요아, 일은 어떻게 됐느냐? 무정봉에 제가 무정봉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요아, 이 어리석은 것. 맞다, 심혁이 심연의 심혁이 아무리 부족하다 해도 그 역시 한 봉우리의 봉주이거늘. 너와 이범의 일은 크게 보면 성지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것이다. 원래는 사과하라고 보냈거늘 지금 꼴을 보아라. 우리 문과를 아주 벼랑 끝으로 몰았구나. 내가 보기엔 문효재는 주제 파악을 못한 거야. 김현우가 자기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줄 알았나 보지? 지금 꼴 좀 봐. 완전 망했잖아. 언니 말이 맞아요. 제가 봐도 김현우가 한 일은 김현우가 너무했다고 할 수도 없죠. 여기 있는 어떤 남자라도 못 참았을걸요? 자기가 쫓아다니는 도려가 다른 남자랑 한 침대에 누워있는걸요? 너 무슨 낯짝으로 돌아온 거야? 문가의 체민을 다 깎아먹었잖아. 예전엔 다들 날 떠받들더니 이제 일이 터지니까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네. 정말 정 떨어진다. 들쏘다들, 그만해. 지금은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야.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김현우의 용서를 구해야 해. 어떻게 용서를 구하냐고! 그한테 시집가면 되지 모르겠네. 누구 몸이 얼마나 귀하신지. 3년이나 지났는데 아무 반응도 없으니 말이야. 맞아. 아버지,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침묵하셨어. 그들 눈에 난 그저 김현우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도구였던 거야. 문요, 무전봉에 안 가고 어디 가는 게냐? 당신들과 같이 있는 건 정말 역겨워요. 나가서 머리 좀 식히고 때가 되면 갈게요. 요지성지로 돌아가야 해. 거기만이 내 의지처야. 내가 성녀가 되면 누가 감히 날 무시하겠어. 문아가씨, 어디 가나? 요지에 머리 식히러 갈 건데 당신들이 막을 건가요? 공손 도인이 방금 내게 서신을 보냈다네. 네가 이번과 저지른 일 때문에 도인께서
체면을 완전히 구겼다고 하더군. 오늘부로 널 요지에서 파문하겠대. 우리 선사님 얼굴을 봐서 네 수련은 패하지 않겠지만 앞으로는 알아서 잘 살아보거라. 아침에 대전에서 선사님께 요지 성지를 떠나겠다고 하지 않았나? 마침 잘 됐군. 네 소원대로 됐어. 요지까지 헛걸음할 필요도 없고 말이야. 그럴 리 없어요. 절 속이는 거잖아요. 스승님이 절 얼마나 아끼셨는데 어떻게 절 상지에서 내쫓겠어요.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가 성녀가 될 수 있게 힘써주셨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건 전부 김현우가 절 겁주려고 하는 거죠? 맞죠? 그 사람은 이런 식으로 절 굴복시키려는 거예요. 그렇죠? 비겁해. 파렴치. 내가 예전에 헛되이 이 닥쳐라. 작은 선사님이나 널 보물처럼 여겼지. 네가 어떤 주제인지 스스로 전혀 모르는 것이냐. 공손도우 같은 화신급 배등여자라면 천연군에 가진 제자라도 서로 제자가 들여 다툴 텐데 작은 선사님과 무정봉의 체면을 보지 않았다면 너 같은 쌍년들을 제자로 거두었겠느냐. 내가 솔직히 말하건대 넌 원래부터 뒷배를 타고 내문 제자가 된 주제에 게다가 성녀선발이라는 중요한 시기라 일거수이투족을 모두가 주시하고 있었단 말이다. 네가 그 전날 밤에 그 이범과 애매하게 굴었으니 다음날 그 소문이 요지 성지에 다 퍼진 거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작은 선사님의 귀에도 들어간 것이지. 내가 솔직히 말하건대 사생활이 불건전한 너처럼 사생활이 불건전한 여자가 성녀 후보가 된다면 공손도우를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요지 성지의 체면까지 깎아내리는 것이다. 단지 널 쫓아내는 걸로 끝난 게 작은 선사님의 체면을 봐준 덕인 줄 알아라. 저는 무슨 작은 선사님께서 널 그렇게 대해주셨는데 넌 비열하다느니 하렴치하다느니 하면서 양심도 없는 소리를 짓거리는 거다. 내 평생 너가 체면피인 인간은 처음 본다. 왕형님 말씀이 아주 우리 속을 다 시원하게 해주는구려. 시단하신 말씀입니다. 왕 장로님의 이 말씀은 한여름에 얼음물을 마신 듯 듣기만 해도 아주 통쾌합니다. 그가 감히 사람들 앞에서 내 속마음을 들추다니. 이 장로들 예전엔 나한테 그렇게 굽신거리더니 오늘은 어쩜 이리 더 야박하게 굴지? 저 애 미친 거 아니야? 돌아가서 김현우에게 전해 열흘 안에 무정봉으로 가겠다고. 김현우, 네가 날 이렇게까지 계산적으로 대하는 건 내 몸을 원해서겠지. 좋아. 주지 내가 널 소나기에 넣는 날 오늘 겪은 이 수모를 10배로 갚아줄 테다. 야, 넌 네 선사께서 진짜 깨달음을 얻은 것 같으냐? 아니면 그냥 문유의 몸을 원하는 것 같으냐? 제자 생각으론 선사께서 문요를 겁줘 완전히 굴복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그토록 문요를 사랑하시는데 상처 입히기는커녕 심한 말 한마디 못하실 겁니다. 오늘 성지의 기운을 보니 무정봉으로 모이는 게 크게 일어날 징조 같더구나. 우리 태상성지는 7맥이 공존하지만 예전엔 무정봉이 주맥이었지. 그들의 무정도는 3가지 입문법이 있지. 참정, 연정, 사이정.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면 결국 모두 명심견성할 수 있어. 현우의 이 길은 분명 무정도를 다시 수련하려는 거야. 남은 경전으로 전승을 재현하려는 거겠지. 선사께서 정말 그렇게 대단하신가요? 확실진 않지만 가능성은 커. 원래는 그저 마스코트처럼 모시려 했는데 지금 보니 태도를 바꿔야겠어. 내 개인 창고에 가서 최상급 청개뽑기를 하나 꺼내 그에게 보내라. 그리고 전에 그가 지난 몇 년간 문유에게 자원을 다 퍼준 게 마음에 걸려 개인적으로 주는 것이니 더 이상 정에 얽매이지 말라고. 영 받들겠습니다. 김현우, 날 실망시키지 마라. 한 바퀴 돌았는데 김천이 말고는 합격인 애가 한 명뿐이야. 그마저도 모패봉의 대사형이라 결단 최고봉이니 내가 건드릴 수가 없네. 선사님은 이렇게 멋지신데 난 까맣고 못생겼잖아. 날 미워하시진 않을까? 헌사님을 뵙습니다. 일어나거라. 분명 내 못생긴 얼굴을 싫어하셔서 날 쫓아내시겠지? 그냥 된 자국이구나. 금방 낫겠다. 나중에 단봉에 가서 약을 좀 달라고 해야겠어. 선사님 말씀이 정말인가요? 신선의 솜씨란 당연히 아주 쉽지. 선사님 화나신 건가? 내가 너무 많이 물어서 날 버리시는 건가? 가자, 바보 녀석. 가요. 축하합니다, 주인님. 당신에 대한 집착치가 김천희의 당신에 대한 집착치 20. 집착치가 20으로 올랐군. 제자로 거두기 위한 합격선임 80점까진 아직 멀었어. 천천히 올리면 돼. 선사님이 정각들은 왜 다 비어있나요?
예전에 무정봉은 태상 칠봉의 으뜸이었어. 나중에 몰락했지. 이건 다 선배들이 남긴 거야. 아무데나 골라서 지내. 그럼 전 여기 지낼게요. 앞으로 선사님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부르시기 편하게요. 무극봉 초서멀입니다. 스승님의 명을 받들어 선사님을 뵙고자 왔습니다. 들어오거라. 선사님을 뵙습니다. 예의는 차릴 것 없다. 사조가 널 뻔했군. 무슨 일이지?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길 선사님께서 예전에 정에 얽매이시어 많은 자원을 낭비하셨다며 특별히 저에게 이 추수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선사님께서 정관을 깨뜨리시길 바라신다 하셨습니다. 추수검이라. 좋은 검이군. 돌아가서 사조에게 고맙다고 전하거라. 수련자는 오곡을 먹지 않지. 무정공에는 붓두막도 없단다. 이 비곡단 한 알이면 보름은 배고프지 않을 게다. 이렇게 클 때까지 날 이렇게 챙겨준 사람은 없었는데 내가 이럴 자격이 있을까? 가자. 밖은 바람이 차다. 대전으로 들어가 약을 발라주마. 가요! 선사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이천이는 선사님을 위해 서너 마리 되어도 절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집착치 50, 현재 수치 70, 흉터 하나 지워졌을 뿐인데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이러면 금방 제자 합격선에 도달하겠네? 선사님. 애써 다 고쳐놨는데 또 다치면 안 되지. 됐어. 소처럼 일할 필요는 없어. 앞으론 정성껏 모시기만 해. 물러가봐. 오늘 일이 정말 꿈이 아니구나. 하지만 난 연근이 없어서 수련조차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 선사님의 은혜를. 공연군은 역시 대단하군. 하룻밤 수련한 게 지난 한 달 수련한 것과 맞먹어. 선사님, 채수를 도와드릴게요. 수련하고 싶으냐? 하고 싶긴 하지만 전 태어날 때부터 연근이 없어서 수련할 수 없는걸요. 내가 널 연근을 각성시켜줄 수 있다면? 선사님, 그게 무슨 뜻인가요? 며칠 지켜본 결과 넌 심성이 굳세고 착한 아이더구나. 널 제자로 거두어 연근 각성을 돕고 무정도법을 전수하고 싶은데 어찌 생각하느냐? 정말 제가 해도 될까요? 내가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거다. 제자, 스승님을 뵙습니다. 축하합니다, 주인님. 첫 번째 제자를 거두셨습니다. 초기 임무를 완료했습니다. 원형 수위 보상이 지급되었습니다. 선이야, 이건 무정경 일부와 2가지 법술이니 오늘 먼저 내게 주마. 무정을 위해 내가 무정공 봉주인 만큼 첫 제자를 거두는 건 천지에 알려야 해. 다른 봉주들도 초대해 관례를 치러야 하니 조만간 정식으로 제자 입문식을 열 거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역시 최고급이야. 무심코 제자를 받았는데 천계법술이랑 극상급 소신통을 얻다니. 게다가 선법을 훨씬 뛰어넘는 해상 무정경까지. 이 기여는 그야말로 역대급이네. 스승은 가서 겁을 치르고 오마. 무정경 일부가 알고 보니 태상 무정경의 축소판이었군. 그동안 수련하며 가졌던 의문이 드디어 풀렸어. 금반제는 총 18번 내리는데 앞선 9번은 위력이 견딜만하니 지금 내 수위로는 그냥 버텨도 문제없겠어. 어떤 후배가 일이 무모한 거야. 재림에서 겁을 치르지 않고 감히 주봉에서 일을 벌이다니. 늙업의 기운이 무정봉에서 오고 있잖아. 김현우구나. 지난번에 봤을 땐 겨우 축기 중기였는데 10여일 만에 금단제를 치르다니. 장교님을 뵙습니다. 얘는 거두세요. 작은 선사의 금단제가 여러분을 다 모이게 할 줄은 몰랐네요. 난 또 어떤 버릇없는 녀석인가 했소. 그일 줄은 몰랐군. 고작 금단제 따위 볼 게 뭐 있다고.
난 가서 단이나 연성하겠소. 선배님, 급하게 가실 거 없어요? 마침 이 기회에 여러분과 9월 9일에 산문을 일찍 여는 건에 대해 얘기해볼까 하거든요. 건법이 꽤 날렵하군. 무정봉에 천계건법이 천에 내려올 줄이야. 잠깐, 이건 검이잖아. 생각도 못했네. 대승급 경금검의 줄이야. 거미는 오직 깨달음에 달렸거늘 성지 장로들 중에서도 깨달은 자는 2-3명뿐인데 이 녀석 아주 꽁꽁 숨겨뒀었군. 거미를 깨달았다면 몸술 공명 세력 상승. 월반 전투가는 3년근의 쓰레기인데 혈단에 이른 것만도 요행이지. 여삼에 저 녀석이 무정봉의 화신저주를 깰 거라 기대하느니 차라리 마저 본거지에 가서 전승을 빼앗는 게 현실적이요. 듣자하니 목료 때문에 무정봉의 마지막 남은 정까지 다 써버렸다더군. 이번엔 지원을 끊어서 굴복시키려 했다지. 비도덕적이긴 해도 예전의 그 피굴한 모습보다 낫군. 무정공 10여 대에 걸쳐 화신을 돌파한 자가 없었지. 그 녀석이 예외가 되길 바랄 뿐이야. 구전 금단. 작은 선사의 안전을 위해 여러분 모두 이 비밀을 반드시 지켜주시오. 구전 금단의 소식이 조금이라도 새어나가면 수많은 이들이 눈독을 들일 테고 김현우는 사흘을 넘기지 못할 거요. 알겠어. 근데 이 녀석이 어떻게 구전금단을 맺었단 말이오? 방금 금단제를 넘겼는데 바로 원형제를 겪는단 말인가? 하루 만에 2번의 천재라니. 예로부터 없던 일이네. 설마 장 교사님은 그 이유를 아는 건가요? 그 이유를 아는 건가요? 짐작가는 바는 있습니다. 일단 좀 더 지켜보시죠. 만약 제 짐작이 맞다면 무정봉은 정말로 다시 일어설 겁니다. 여러분, 원형 선고제는 금단제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부디 저와 함께 작은 선사님을 호위해 주십시오. 성지에 모처럼 이런 천재가 나왔는데 우리가 보는 앞에서 잘못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성지의 죄인 태상성지의 죄인이 될 겁니다. 구룡류 화장 3알밖에 못 쓰지만 이 벼락 3줄기를 상대하기엔 충분해. 가라. 작은 선사님, 실력을 철저히 숨기셨군. 연기를 끌어내어 형태를 갖추다니 내 눈이 틀리지 않았다면 저건 필시 소신통이겠지? 신통을 지니고 계신 줄 알았다면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만. 하루 만에 2경지를 돌파하다니 오늘 제대로 견문을 넓히는군. 작은 선사님께선 깨달으신 것 같습니다. 무정도의 정수를 말이죠. 먼저 3년 동안 정에 빠지셨다가 하루아침에 정을 끊어내고 크게 깨우치신 겁니다. 그래서 단숨에 원형병에 오르신 거죠. 이제 제자를 거둘 때가 다가오니 무정봉의 전승이 다시 나타났다는 소식을 빨리 퍼뜨려야 합니다. 작은 선사님께서 하루아침에 원형병을 깨달았다는 건 말해도 되지만 구전 금단에 대한 일은 절대 비밀로 해야 합니다. 잠시 후에 저도 작은 선사님을 뵈러 가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와! 도처가가! 일반 원형 초기는 수련자의 신식이 겨우 10열인데 나는 무려 그들의 8배나 되네. 정말 강하군. 조카님들, 한밤중에 안 자고 우리 무정봉엔 무슨 일로 왔어? 선사께서 오늘 죄를 건너신 일 저희가 다 지켜봤습니다. 생각건대 선사님, 이것은 무정경을 역추리하여 무정봉의 전승을 깨달으신 거겠죠? 어떻게 선영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수련이 급격히 늘어난 것을 알아서 이유를 만들어주네. 완벽해. 구전 금단 일은 선사께서 비밀로 하셨으면 해요. 하지만 무정봉 전승이 다시 나타난 일은 널리 알리고 싶어요. 하룻밤에 2경지를 돌파한 거나 구전 금단이나 어느 것을 내놓아도 선사님의 이름을 떨치기에 충분하죠. 하지만 2가지 모두 한 사람에게 있다면
아마 잠 못 이루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하루 만에 두 경지를 돌파한 건 오성 덕분이라 할 수 있지만 구전금단은 확실한 선인의 사슬이니까요. 저도 상사님의 안전을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무정봉의 전승이 다시 나타났다는 소문을 내는 이유는 제자 모집 대회 전에 선사님의 명성을 알리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선사께서도 대회 때 제자를 거두어 무정봉의 전승을 이을 수 있으니까요. 상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승이 이어져야 문명도 끊이지 않지. 성지를 위해서나 무정봉의 전승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야. 다만 너희는 모를 거다. 제자를 키우는 게 간단하지 않거든. 법지와 공법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천재지보로 키워야 하잖아. 조카님들, 우리 무정봉이 가난하잖나. 제자 한 명도 키울 수 없는 형편인데 몇 명이나 어떻게 키우겠나. 수련 자원 때문이라면 제가 드리죠. 무정봉이 막 부흥하려 하는 데다 상황이 특수하니 앞으로 작은 선사님의 월봉을 2배로 하고 저희 나머지 7개 봉우리에서 수입의 반할씩을 떼어 무정봉을 돕겠습니다. 기간은 5년이며 오늘부로 즉시 시행합니다. 너희들 정말 눈물나게 고맙구나. 원래대로라면 선사님의 첫 제자이니 배사리를 열어야 하는데 선사님 생각은? 그만, 대면에는 무슨. 내가 선사로서 너희들 것을 받는 것만도 충분히 부끄러운데 너희가 또 어린 사매에게 대면례까지 주면 나더러 부끄러워 죽으란 말이냐. 이러시면 곤란한데 다들 돈을 너무 쓰셨네요. 그만 돌아들 가세요. 이 법당에는 제가 말해둘 테니 모레 무정봉에서 제자 모집 의식을 열 겁니다. 그때는 이렇게 무리하지 마시고 적당한 법기나 좀 하사해주세요. 다들 왜 그렇게 보시죠? 사조들, 당신들도 원치 않겠죠? 모레 제자 모집 의식에서 성지 제자들에게 인색하다는 소리 듣기는. 이 늙은이들 돈이 썩어나니 안 뜯어내면 손해지. 네. 바보 같으니 계속 꿇고 있으라고는 안 했는데 내가 늦게 오면 눈치껏 일어나서 몸 좀 풀지. 미니 시스템 태상 무정경을 천이에게 또 하사하면 보상이 또 발생해? 아쉽네. 버그는 안 통하는군. 자신감을 되찾을 방법을 찾아야 해. 미래의 여주님이시니까. 스승님, 무정경에 쓰여있게 이 경을 수련하려면 반드시 먼저 정을 잊으라는데 무슨 뜻인가요? 마음속 깊이 사랑하는 것을 잊으라는 거지. 잊지 않으면 안 되나요? 무정경은 다른 공법들과 달라. 수위도 높일 수 있고 신식도 단련할 수 있지. 무정도에는 3가지 수련법이 있어. 정을 베는 창정, 정으로 정을 치는 정공법, 살생으로 정을 멈추는 이살지정. 모두 정을 통제하는 수단일 뿐이야. 뒤에는 문정과 정경, 2경지가 더 있지. 정경에 이르면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고 지극한 정과 성품에 이르게 돼. 수련 속도도 어떤 공법에도 뒤지지 않지. 무정도는 사실 유정도야. 유정도요? 안 그러면 끝까지 수련했을 때 실정 이극이 없어질 텐데 그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 이건 그저 기초권일 뿐이야. 네가 연기 후기에 이르면 그때 태상무정경을 전수해주마. 스승님은 어느 경지까지 수련하셨나요? 나는 당연히 전부 다 깨달았지. 미안하지만 난 치트를 썼거든. 일찍 돌아가 쉬거라. 내일 푹 쉬어서 기운을 차려도 모레 제자 수혈식에서 성지 사람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네 연근을 각성시켜주마. 스승님, 전 안 돼요. 내가 다 알아서 하마. 걱정 말고 물러가거라. 제자 수혈식에서 제대로 돋보이게 해줘야 완전히 자신감을 되찾겠지. 장영어 들었어? 우리 작은 선사께서 어젯밤에 원형에 오르셨대. 듣기는 들었는데 소문이 너무 거짓말 같잖아. 며칠 전에 뵀을 때만 해도 겨우 축기셨는데 어떻게 하룻밤 만에 원형에 오르셔? 게다가 예전에 문요 때문에 3년이나 수련실에 안 들어가셨잖아. 완전 지독한 호구였지. 네가 뭘 모르네? 그건 호구짓이 아니라 도통 중이셨던 거야. 태상 무정도 말이야. 3년간 호구 노릇하면서 사람들의 비웃음을 참아내다가 당번에 정을 끊어내고 바로 오르신 거지. 원형에 말이야. 어젯밤 천법 번개 소리도 무정봉 쪽에서 났잖아. 지금 보물이에 가면 대랑 갖고 쓰러진 나무도 있어. 저거 문요 아니야? 선사께서 예전에 목맸던 그 여자 말이야. 예전에 선사께서 문가란 절개한다고 하셨을 때 난 그냥 시작 부리는 줄 알았어. 지금 보니까 완전히 미련 버리신 거네. 요지성지에서도 걔를 쫓아냈대. 행실이 안 좋다고 말이야. 꼴 좋네. 예전에 선사께 그렇게 대하더니 이제 천벌 받는 거지. 무정봉 쪽으로 가고 있어. 가자, 구경하러 가자. 그들이 하는 말이 진짜라고? 김현우가 진짜 내 고집 꺾으려는 게 아니었다고? 그가 그럴 말도 안 돼. 날 얼마나 사랑했는데 일부러 꾸민 일일 거야. 10일 기한까지 아직 3일 남았는데 여긴 왜 온 거지?
예전엔 왜 몰랐지? 이렇게 잘생긴 줄? 재산은 다 가져왔어? 뭘 그렇게 서둘러. 이번에 온 건 너한테 보여줄 보물이 있어서야. 네가 이겼어. 이게 네가 계속 원하던 거잖아. 다 줄게. 진짜 원영이 위압이야. 그가 한 말은 다 진짜였어. 얌전히 그 사람 곁에 있었더라면 난 지금쯤 원영고수의 도료가 됐을 텐데 성지제자 신분도 지킬 수 있었고 내가 너무 멍청했어. 명심해. 아직 3일 남았다는 걸. 김연우, 내가 잘못했다는 거 깨달았어. 이러지 마. 응? 우리 예전으로 돌아가자. 응? 네가 잘못을 깨달은 게 아니야. 그저 네가 가진 모든 걸 곧 잃게 된다는 걸 깨달은 거겠지? 이게 다 진짜였다니. 예전엔 선사님을 깔봤는데 제가 눈이 삐었네요. 무능한 게 아니라 3년을 인내하시고 한 번의 깨달음을 얻으신 거군요. 정신력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3년 동안 손가락질을 받으셨는데 저 같으면 벌써 미쳤을 거예요. 게다가 무전공 전승까지 이르셨잖아요. 지금의 선사님은 그깟 이범 따위와 비교하면 얼마나 더 높은 곳에 계신지 짐작조차 할 수 없네요. 맞아. 나한텐 이범이 있어. 신비한 스승님을 모셨다고 했지. 분명 이 상황을 뒤집어줄 거야. 김연우, 오늘의 치욕은 100배로 갚아주마. 네가 자초한 일이야.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그렇지 않소, 성장모? 작은 선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런 여자는 호되게 혼을 내야 정신을 차리죠. 앞으로 사흘 동안 문유를 잘 감시하고 도망치지 못하게 하시오. 이범 쪽도 계속 조사하되 정보만 수집하고 함부로 손쓰진 마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성장로 장교가 파견하긴 했지만 당신들도 반쯤은 무전공 사람이나 다름없지. 내가 손을 좀 써서 정식으로 이쪽으로 발령나게 해줄 테니 섭섭지 않게 챙겨주겠소. 이 숙모에는 앞으로 작은 선사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성노인, 원영 후기, 운명대기만성, 목화상명근, 오성충급기운 상급, 운명대기만성. 이름 참 특이하군. 하지만 이 운명은 꽤 키워볼만해. 나중에 호도인으로 쓰면 딱이겠어. 선사님이 오늘 제자를 받으신데 우리도 구경 가보자. 요즘 선사님 인기가 하늘을 찌르잖아. 이것도 다 나중에 안주거리라고. 제가 기억하기로 무정봉이 이렇게 북적였던 건 선사님이 처음 보물이에 들어오셨을 때였죠. 그러게요. 눈 깜짝할 새 벌써 7, 8년이 지났네요. 선사님은 대체 어떤 제자를 들이셨길래 이렇게 꽁꽁 숙이시는 겁니까? 미리 좀 보여주시지도 않고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뭘 그리 서두르십니까? 전에 선사님이 하루 만에 원영기에 올랐다길래 오전 안 믿었거든요. 근데 그 원영의 위압감을 직접 느끼고 나니 완전 인정했어요. 보름 전만 해도 가벼워 보이셨는데 지금은 행동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에 절로 감탄하게 되네요. 다들 너무 좋아하지 마. 무정봉의 부흥을 논하긴 이르니까. 선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동안 무정봉에서 천재라 불릴 만한 이들이 꽤 나왔지만 전부 원영대 완성에서 막혀서 화신에 오르지 못했어. 대대로 계속 그랬어. 마치 저주라도 받은 것처럼. 전 왜 한 번도 못 들어갔죠? 왜? 대체 왜 그런 거죠? 그건 아마 나도 마족과 관련 있다는 것만 알아. 우리랑은 너무 먼 이야기네요. 누가 그 행운의 주인공이 될지나 보죠. 선사님의 직전 제자가 될 사람 말이에요. 기시가 되었습니다. 조사님의 성상을 모셔오라. 이 초상화, 왜 이렇게 태상도군이랑 닮았지? 김천이는 어디 있느냐? 난 또 대단한 천재인 줄 알았네. 외모나 기품이 너무 평범하잖아. 잠깐, 수료자가 아니잖아. 그냥 평범한 인간이네. 아, 생각났다. 우리 성지사력이잖아. 김천이. 잠묘? 제 령근이 없어서 아예 수료는 못하잖아. 제자 수용 대전을 정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지 대전 안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대체 왜 저런 연근도 없는 범인을 제자로 받으십니까? 남들이 절 뭐라 하든 안 무서워요. 하지만 스승님을 망신시킬 순 없어요. 고개 들어. 무서워 마. 스승 있잖니.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수의를 패하고 성지에서 쫓아낼 것이다.
이 세상엔 한 가지 연근이 있는데 을연근이라고 한다. 측정석으로는 알 수 없고 신식으로도 탐지할 수 없지만 기연으로 각성할 수도 있지. 우리 성지의 진훈 장로처럼 말이다. 영물을 삼킨 후 풍내 쌍연근을 각성하여 산수에서 장로가 되셨지. 천이가 바로 을연근이다. 나도 연근이 있었구나. 지금 내가 천이를 위해 당장 연근을 각성시켜주마. 마음을 비우고 긴장 풀거라. 이 만년 주가를 먹어라. 감사합니다, 스승님. 저건 자그만보다도 진귀한 불사약이잖아. 동료 전체가 발칵 뒤집힐 텐데. 아, 스승님, 아파요. 어? 스승님, 너무 아파요. 아프면 부르라고 했지 멈추겠다고 한 적은 없다. 내 이름을 불러라. 아픔이 좀 덜해질 테니 고통을 덜어줄 것이다. 이제 힘을 쓸 테니 참거라. 아, 세상에, 이건 선녀잖아. 스승님, 저 지금 예쁜가요? 예쁘구나. 자질은 둘째치고 천이의 이 미모만으로도 소문이 퍼지면 동주의 이름을 떨치겠어요. 다들 선녀같이 예쁘다 하지만 내가 보기엔 천이가 선녀를 닮은 게 아니라 선녀가 천이를 닮은 것 같군요. 천이야, 네가 각성한 건 견이 뇌령근이지? 장군님, 제 연근은 뇌령근이 맞지만 어째서인지 화령근의 힘도 쓸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제 스승님도 그러셨죠. 견이 철연근에 속합니다. 뇌령근은 화령근에서 파생돼 둘의 근원이 같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현우 선사, 정말 운이 좋으십니다. 괜찮습니다. 나중에 천이를 빌려드릴 테니 전승을 얻고 나면 다시 돌려주십시오. 저도 스승님을 빛낼 수 있겠어요. 정말 기뻐요. 입문식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계속 진행하시죠. 현우 선사님, 착석해 주십시오. 의식을 계속하겠습니다. 이 법기들은 다 스승이 예전에 얻은 것들이다. 오늘 너에게 주마. 앞으로 수련에 매진하여 내 기대를 저버리지 말거라. 스승님. 받아두거라. 이거 엊그제 우리한테서 가져간 거 아니요? 근데 어쩌다 예전에 얻은 게 된 거요? 이 수법 왠지 익숙한데? 세트 맞추게 하려는 속셈이잖아? 날 낚으시겠다? 축하한다. 성공했네. 띵 주인이 제자에게 현기법기 자원하사 80배 보상 발동, 보상 지게법기 자원한. 띵 주인이 제자에게 지게법기 상원하사 20배 보상 발동, 보상 지게법기 상원한. 스승이 소홀했구나. 이 저장반지를 내게 주마. 안에 영석과 부족도 조금 있으니 이 법보들을 담아두기에 딱 좋을 거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이분은 내 여선배이자 무급봉 봉주이며 우리 태상성지의 장교이시다. 선배님 뵙습니다. 상사님께서 제자를 들이셨으니 이 장교인 제가 뭐라도 표시를 해야겠죠. 이 자웅판은 제가 예전에 쓰던 것인데 비록 풍계는 없어도 모습을 외모를 숨겨준답니다. 아무리 화신 수련자라도 꿰뚫어볼 수 없어요. 이제 전 쓸 일도 없고 지금의 제겐 필요 없는 물건이니 그대에게 주겠어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선사님, 제자도 안 필요하십니까? 저도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스승님. 스승님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울거라. 실컷 울고 나면 괜찮아질 거다. 스승님, 왜 제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도 령근이 생겼어요. 저도 수련할 수 있어요. 스승님, 지금 제 수련 경지로 볼 때 김현우를 암살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어리석은 녀석, 너무 조급하게 굴지 마라. 그 김현우는 죽기 중기에 불과하니 지금 네 실력이라면 충분히 죽일 수 있다. 하지만 그건 곁에 아무도 없고 혼자 외출했을 때 이야기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곁에 있는 어떤 장로라도 단숨에 널 죽일 수 있을 거다. 소꿉친구를 빼앗긴 것도 모자라 며칠 전에는 절 죽일 뻔하기까지 했어요. 이 분을 풀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혼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 지금으로선 먼저 동주를 떠나 내가 말했던 그 기현들을 찾아 널 성장시키는 게 우선이다. 큰일이군. 여기선 지체할 시간이 없다. 야, 대체 무슨 일이야? 이범, 드디어 널 찾았어. 김현우가 날 억지로 우리 문가도 멸문시키겠대. 그럴 리가. 김현우 그 자식은 그냥 먹고 놀기만 하던 놈이잖아. 어떻게 하루아침에 원영기에 오른 거지? 전엔 우습게 봤는데 지금은 왜 갑자기 저렇게 강해진 거야? 야, 가자. 동주를 떠나는 거야, 지금. 내 수련 경지로 볼 때 널 꼭 다시 데리고 올게. 김현우가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나도 당연히 너랑 가고 싶지. 하지만 내 가족들은 어떡해. 그리고 김현우, 우리 이렇게 모욕했는데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으면 난 억울해서 못 살아. 이범, 너 아까 막 엄청난 스승님을 모셨다고 했지? 스승님한테 부탁해서 김현우를 죽여버리면 모든 게 해결되잖아? 스승님, 상황이 좀 특수해서 그렇게 쉽게 나설 수 없으셔. 쉽게 나설 수 없다니. 지금 우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럴 때 안 나서면 언제 나선다는 거야? 전사. 외문에는 더 이상 적당한 제자가 없나 보네. 밖에서 찾아보는 수밖에. 선사, 드디어 찾았네요. 이범 쪽에 또 큰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 이범이 가슴에 찬 오패, 그 안에 강자의 잔혼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자가 생전에 최소 연허경은 되었고 어쩌면 합체경일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그자는 예전에 우리 성지와 원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오페 속 할아버지군. 전형적인 흑수저 성공 스토리야. 이젠 확신할 수 있어. 저 이범은 전설 속에 나오는 운명아라는 걸. 수영계 전설 속 천도의 보살팀을 받으며 성장 과정에서 주변인의 기운을 빼앗는다. 다음에 계속. 큰일 났네. 이범이 운명하라면 내가 예전에 걔랑 대립했는데 이러면 죽은 목숨 아니야? 뭘 그렇게 당황해. 죽이기 힘든 거지. 못 죽이는 건 아니잖아. 나랑 무급봉에 좀 가자. 사람 좀 데려와야겠어. 현우 선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현우 선사님 같이 가요. 이범, 너 지금 왜 이렇게 변한 거야? 어릴 땐 늘 말했잖아. 내게 최고만 주겠다고. 근데 지금 날 위해서 사람 하나도 못 죽여? 난 미래 같은 거 필요 없어. 난 지금 당장 김현우가 죽었으면 해. 스승님의 저놈인가? 날 믿어. 나중엔 반드시 김현우가 대가를 치르게 할게. 지금은 일단 나랑 가자, 응? 얘랑 가면 또 고생해야 할 텐데. 하지만 지금 내게 다른 선택이 있나? 좋아, 너랑 갈게. 어떻게 저렇게 예쁜 여자가 다 있지? 김현우는 대체 왜 모든 걸 다 가진 거야? 예쁘면 뭐해. 수련계는 실력이 전부야. 포진이 너무 거창하잖아. 우린 그저 2명의 축기기 수련자일 뿐인데. 몽녀, 난 예전정을 생각해서 기회를 여러 번 줬건만 안타깝게도 넌 전혀 소중함을 모르고 오히려 정구와 짜고 날 해치려 했지. 일이 된 이상 장로들, 뒷일을 부탁하겠소. 네. 그만둬라. 그만두라면 그만둘 줄 알아? 네가 뭔데? 손 선배님, 직접 나서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도우가 날 불러냈을 땐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 보아하니 도리어 내가 감사해야겠구나. 이 백두생은 6,000년 전에 내 직전 제자를 죽여서 내 검에 무기 날아갔지. 그때 완전히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직 잔혼이 남아있을 줄이야. 오늘 내가 참 제때 왔구나. 다 저 도움도 안 되고 일만 치는 여자 때문이야. 이젠 도망치기도 어렵겠군.
6천년 전의 원한이 드디어 해결되었군. 허나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불쌍한 내 제자는 결국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데 현우도 난 피곤해서 이만 가보겠네. 선배님, 서두르지 마십시오. 휴월한 놈, 또 이 늙은이를 속일 뻔했구나. 나도 늙어서 이젠 주책이군. 대상성지의 미래는 역시 자네들 같은 젊은이들에게 맡겨야겠어. 손장로님, 당치 않으십니다. 보름 전엔 제가 드디어 일어서나 했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거죠? 김연우, 제발 살려줘. 뭐든지 다 할게. 내가 잘못했어. 정말로 잘못했어. 목숨만은 살려줘. 제발. 내 얼굴 보기 싫다면 당장 사라질게. 다시는 네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바보 같은 소리. 내 태도는 여자를 패지 않아. 정말이야? 김연우, 내가 고마워할 것 같아? 내 수련이 경지에 오르면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내 태도는 여자를 배지 않지. 하지만 작은 칼이 하나 있거든. 아멘. 무량천존, 나무 아미타불. 천이야, 수련계는 성지와 달라서 아주 험악해. 수련자들의 호신수단도 엄청나지. 일단 남과 충돌이 생기면 반드시 씨를 말려야 해. 뼈가루를 날리는 건 기본이고 며칠 지나면 원신 소멸법문도 전수해주마. 육신과 혼백을 다 없애야 안심할 수 있어. 스승님 말씀, 천이가 반드시 명심하겠습니다. 가르침 맛이 나는구나. 당신은 수련 수준도 높고 지위도 높으면서 남의 손을 빌려 날 죽이려 하다니 그게 무슨 실력이야. 실력이 있다면 수련 수준을 나랑 똑같이 낮춰서 정정당당하게 싸워보자고. 내가 지면 그때야 깨끗이 승복할 테니까. 이 녀석, 생긴 건 평범한데 꿈은 아주 야무지네. 10년 후 춘다 해도 쓰레기는 여전히 쓰레기일 뿐이다. 가거라. 널 죽이진 않으마. 내 성지선사의 명예를 걸고 이번엔 절대 널 죽이지 않겠다. 하지만 다음번에 만나면 네 재산날이 될 거다. 이범. 문가의 일은 너희에게 맡기마. 깔끔하게 처리해. 선사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겠습니다. 이 전공법은 정독으로 마음을 단련하고 내면을 직시하여 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는 거란다. 감정 통제에 성공하기만 하면 그때 수련 속도는 10배 이상 빨라질 거다. 스승님, 보통 감정 통제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그건 자질이 아니라 오로지 오성에 달렸다. 나처럼 오성이 뛰어난 사람은 단번에 깨달음을 얻어 바로 정경에 들어설 수 있지 바로. 아무래도 전 오성이 부족한가 봐요. 이전에 깨달음을 얻었을 때도 겨우 2단계 문신경지에만 들었고 3단계에는 못 미쳤거든요. 이틀 만에 연기 중계에 도달하고 현계법술까지 바로 깨닫다니 이 오성은 진짜 괴물 수준이네. 가르치는 보람이 전혀 없잖아. 네, 연근에 비하면 오성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지. 확실히 그래. 하지만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네가 더 분발한다면 조만간 정경에 오를 수 있을 거다. 천이, 반드시 노력하겠습니다. 전에 전수해준 2권의 현계법술 중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느냐? 이해 안 되는 건 없는데 제 수련 수준이 아직 낮아서 이해는 돼도 쓸 수가 없어요. 이 3권의 현계법술이 지금의 너에게 딱 맞을 거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주인님이 현계법술 화제대를 하자하여 앱비 보상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보상직의 현계법술권 관계오양캔. 제자를 10명 드리고 각자 연기에서 원성까지 오르면 난 바로 합치경에 오를 수 있겠네. 20명이라면 신선이 되는 것도 꿈이 아니지. 계속. 스승님, 제 수위는 언제까지 억눌러야 하죠? 적어도 제자 선발대전이 끝날 때까지다. 스승님, 이건 병법모략 서적인가요? 네가 요즘 마음이 들떠있으니 한가할 때 이걸 읽어두면 장차 내게 도움이 될 거다. 네, 스승님 말씀이 다 맞죠? 헤헤. 주인이 병법사적을 하자하셨습니다. 주인이 병법사적을 하자하여 보상 반환 보상 태국이병. 주인이 병법사적을 하자하여 8,100격을 발동. 8,100 반환 발동. 반환 보상 태국이병. 주인이 병법을 하자하여 반환 태국이병. 세상 제1의 기병이를 익히는 자, 바둑에 적수가 없다. 난 수련하는 사람인데 이런 기경을 줘서 뭐하라고. 8,000배 반환이 겨우 이거야? 이 열매 좀 이상하게 생겼네. 일단 기록해두자.
선사님, 장교 선배께서 부르십니다. 무국전에서 의논할 일이 있으시다고요? 무슨 일인지 아느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아마 사흘 뒤에 있을 제자 선발 대전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언젠가는 나도 스승님처럼 강해질 거야. 작은 선사님의 수완이 갈수록 뛰어나지시는군. 선사님, 오시라. 한 건 제자 선발 대전과 3년 뒤 복룡정 전투 때문입니다. 이건 복룡정의 세부 규칙과 이번 제자 선발 관련 일정이니 한번 먼저 읽어보시죠. 복룡정, 동쇼스대성지 72대 종문 연합 73대 종문 연합 개최하는 영토쟁탈전 인간계 국가를 장기말로 삼은 원형 이상 수련자 출수 금지 원형 이상 수련자 출수 금지 위반자는 모두가 벌할 것 그렇군. 그래서 각 대성지가 미리 제자를 받으려 했어. 이 복룡정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아요. 저도 장교가 되고 나서야 그 내막을 알게 되었죠.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이 복룡정은 단순히 영토와 자원만 다투는 게 아니라 기운을 다투는 것입니다. 우리가 돕는 환실이 강해질수록 우리 태상성지가 얻는 이익도 커집니다. 참여하는 제자들도 막대한 기운을 얻어 수련의 길이 훨씬 순탄해질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선사님께 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계산대전을 맞아 선사님께서 제자들을 더 거두어 키워주셨으면 합니다. 무정봉도 적절히 내문 제자를 몇 명 더 받아서 3년 뒤에 열릴 복룡정을 준비해 주시죠. 문제없어. 마침 내 생각과도 같소. 원래도 제자를 많이 받을 생각이었어. 폭격으로 얻은 자원도 충분하니 내문 제자를 키우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지. 복룡정까지는 3년 남았으니 급할 거 없어. 제자 모집 대전이 다가오니 다음 제자가 어떤 연근일지 모르잖아. 공법을 많이 준비해서 나쁠 거 없지. 이 책이 딱 좋겠네. 옥간으로 하나 복사해둬야지. 내가 보기에 이 시가문 녀석 괜찮던데. 중급 활용근이라 우리 단봉의 전승에 딱 맞아. 이따가 그가 문신권에 통과하면 너희들 나랑 뺏기 싸움 하지 마. 네가 거두고 싶다고 해도 그 녀석이 널 스승으로 모실지는 모르는 일이지. 우리 천기봉으로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누구를 제자로 거둘지는 각자의 능력에 달린 거지. 그가 날 스승으로 모시겠다면 나도 너한테 양보할 생각 없어. 이놈의 불같은 성. 안 되겠다. 한 판부터 이긴 사람이 차지하는 거다. 다들 그만 싸우세요. 아직 사람들 다 오지도 않았잖아요. 어쩌면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날지도 모르잖아요. 작은 선사님을 좀 보세요. 저렇게 평온하시잖아요. 다들 나이가 몇인데 매일 싸우려고만 하십니까? 박민수 만년중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전세의 호구 한숨에 사망의 난관에게 들어보고 새로운 실험체계를 개척할 능력이 있음. 와, 황금 전설이네? 보라색 패널은 특수 체질이었군. 유리선체, 무려 특수 체제, 손이 12건이군. 수련에 따라 연근이 진화하다니 5성도 정말 역대급이야. 세계급 운명아. 이 사주는 너무 엄청난데 아쉽게도 지처치가 돼서 영입 조건에 안 맞아. 가서 저 세 사람의 신상 좀 알아보고 와라. 작은 선사, 저 생영을 눈여겨보는 겁니까? 하나는 사령근이고 그나마 저 쌍년근 여자애가 겨우 봐줄만 했어. 약간 흥미가 생기네요. 일단 지켜보지. 왜? 자네가 선사인 나와 제자를 다투려고? 저 셋을 굳이 제가 왜 뺏겠습니까? 처음에 천이를 한눈에 알아봤듯 저 셋에게도 분명 특별한 점이 있을 텐데 왜 내 눈엔 안 보이지? 선사님, 저 세 사람에 대해 알아보고 왔습니다. 저들 사이에 재미있는 사연이 있더군요. 혹시 현관문 문주가 장현의 아버지와 맺은 혼약을 유서리 깨려고 하고 박민수가 장현을 여기까지 계속 쫓아온 거 아닌가? 역시 선사님이십니다. 정확하게 맞히셨습니다. 또 뻔한 혼약 이야기군. 좀 참신한 건 없나? 됐고 유설과 박민수 얘기나 해.
박민수는 유설의 사촌 오빠인데 진짜 알아주는 순정파입니다. 5살 한겨울엔 유설이 떨어뜨린 신발을 줍다가 얼어 죽을 뻔했고 13살 땐 유설이 요괴를 물리치는 남자가 좋다고 하자 혼자 나차례로 뛰어들어 마족을 죽이다가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14살 땐 사고친 유설을 대신해 분화구에서 3년간 화독이 심장을 태우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반면 유설은 엄청 싫어합니다. 박민수라는 졸개 녀석을요, 자신에게 베푼 모든 것을 전혀 고마워하지 않죠. 게다가 공공연하게 장교 선배님의 수석 제자와 도료를 맺고 싶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완전 호구네. 우리 무정도에 들어오기 딱이야. 박민수, 그 녀석요? 그죠. 패상구 정도는 원래 정이 깊은 사람만 봤잖아. 박민수는 18년이나 따라다녔으니 예전 작은 선사님보다 더 대단하죠. 이 박민수가 우리 무정도에 들어오기만 하면 나중에 이를 성취는 작은 선사님을 훨씬 뛰어넘을 겁니다. 듣자하니 박민수가 유설한테 푹 빠져 있어서 현관문을 안 떠나려 할 수도 있다던데요. 성지에서 제자로 받아주겠다는데 감히 거절해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그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십시오. 송노인, 송세아, 얘기 계속해보시죠. 송세아는 장현의 시녀인데 외모가 아주 뛰어납니다. 제가 보기에 장현은 그녀의 재능을 알고 계속 곁에 두는 것 같습니다. 장현은 심화가 자신을 뛰어넘을까봐, 송시마가 자신을 뛰어넘을까봐 숨기는 거군요. 감추고 숨기는 거군요. 박민수와 송세아를 거두면 바로 장현과 적대하게 되는 거로군. 하지만 그녀의 운명은 시스템. 내가 장현을 죽일 수 있나? 그의 기운 수치는 어떻게 보지? 정화 백라. 방법이 있다면 됐어. 주도권은 반드시 내가 쥐어야 해. 경미야, 다른 대성지들도 오늘 제자를 드리지? 공룡정일은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우리가 제자를 가로채면 분명 다른 세 곳이 연합해 우리를 견제할 거예요. 이건 성지를 돕는 게 아니라 해치는 겁니다. 작은 선사님, 정말 걱정만 끼치시네요. 빨리 박민수와 송세아를 데려가서 임무를 완수하고 최고의 깨달음과 수련치를 활성화해 보상을 돌려받는 게 우선이야. 그럼 박민수와 송세아는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작은 선사님, 성격도 참 급하시네. 뭐 어때요? 어쨌든 사람 보는 눈은 정확하시니 틀림없을 겁니다. 세상에, 이 세상에 어쩜 돌이 잘생겼을까? 세상 사내들은 다 볼품없는데 저분만이 내 맘을 훔치네. 18년만 일찍 태어났어도 저런 사내와 함께할 수 있다면 대도를 못 이뤄도 여한이 없을 텐데. 낭자, 난 태상성지 선사. 무정봉 봉주, 현우가 김현우가 널 제자로 삼고 싶구나. 의향이 어떠냐? 저분이 바로 하루 만에 원형제를 겪은 김현우? 저분의 제자가 되면 그야말로 단번에 출세해서 직전 제자가 되는 거네? 듣자하니 엄청난 제자 바보라던데 전에는 범인 제자한테 청개복기를 주면서도 하나도 안 아까워했대. 선배님, 뭔가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전 자질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지? 도련님이 그러셨거든요. 나중에 영모를 구해서 제 자질을 높여주겠다고요. 그럴 리가 있느냐? 내가 보기엔 수목상령근의 자질이구나. 철령근에는 못 미쳐도 태상성지에선 중상급에 속한단다. 그러니 이제 내 제자가 되겠느냐? 세아, 아마 내 눈썰미가 부족해서 네 자질을 못 알아봤나 보다. 선사님은 나보다 훨씬 대단하시잖아. 내게 그런 자질이 있다면 당연히 좋은 일이지. 어서 스승으로 모시지 않고 뭐해? 나중에는 오히려 네가 날 지켜줘야 할지도 몰라. 이 운명한 녀석, 속이 참 좁기도 하네. 그저 제자를 하나 거둘 뿐인데 벌써부터 날 원망하다니. 도련님, 떨어지기 싫어요. 나도 떨어지기 싫단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어서 하물며 널 지켜줄 순 없지. 네가 성지에 들어간 건 내 복이란다. 약속할게. 훗날 수련을 마치면 꼭 널 보러 올게. 선사님, 우리 도련님도 성지에 같이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성지가 네 집인 줄 알아? 마음대로 들어오게? 저 녀석 몸에 감도는 탁한 영역을 보아하니 분명 잡년근일 거야. 자벽하기도 버겁겠다. 큰일 날 뻔했네. 하마터면 저 녀석의 지능 저하 오라에 당할 뻔했어. 나라에는 국법이 있고 집안에는 가교가 있듯. 내가 성지선사라고는 하나 그렇다고 성지의 규율을 무시할 순 없지. 이 장현이란 자는 금목화토 4개의 령근을 가졌으니 자질이 너무 부족해 우리 무정봉에 들어올 수 없다. 하지만 미리미리 얘기해서 잠역실에서 잠역이라도 하게 해줄 순 있지. 장현, 너는 하겠느냐? 하겠습니다. 일단 살아남으면 기회는 있는 법. 내가 자리만 잡으면 언젠가 내 진짜 실력을 보여주지. 스승님을 뵙습니다. 장하구나. 일어나거라.
시스템 임무 완료. 보상 기능이 지급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무상의 5성 수의 획득. 과연 그렇군. 이게 무상호성이구나.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에도 수련의 진리가 숨어 있구나. 방금 내가 한 말 다 들었겠지? 이따 이 녀석을 데리고 왕 집사한테 가거라. 명바 되겠습니다. 꼬마야, 내 제자가 되겠느냐? 성진은 정말 좋은 기회지만 유설 동생이 아직 현관문에 있잖아. 선배님의 호의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 박민수는 이미 현관문에 들어갔습니다. 살아서도 현관문의 사람이고 죽어서도 현관문의 귀신이 될 것입니다. 비록 선배님께서 성지봉주시라 해도 현관문을 향한 제 충심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와. 이따 현관문 종주의 딸을 성지로 초대하거라. 그리고 무국봉에서 지내게 해라. 무급봉? 거긴 유설 동생의 정인이 있는 봉물이잖아. 그건 안 돼. 잠깐만요. 왜 그러느냐?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잉? 넌 죽어서도 현관문에 귀신이 된다며? 죽은 뒤에 현관문에 붙여도 매한가지입니다. 현관문에 내 정인이 있다며? 제가 더 강해져야만 제 정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색은 뼈를 깎는 칼과 같거늘 성지에는 여자가 너무 많아 내 마음이 흔들릴 것이다. 여색이 뼈를 깎는 칼이라 해도 저 박민수는 뼈가 단단하기로 유명합니다. 선배님, 전 할 수 있습니다. 난 그렇게 줏대 있는 녀석이 좋더라. 너를 제자로 받아주마. 감사합니다, 스승님. 만배 폭격 카드. 이건 완전 사기잖아. 이걸로 성기를 폭격하면 수련계에서 내 세상 아니야. 도통탓도 있군. 제자를 키우면서 내 수위도 오르다니 그야말로 일거양득이네. 시스템, 내문 제자는 충성 안 해도 되는 거지? 성노인, 애들 데리고 무정봉으로 가. 난 내문 제자 좀 더 찾아볼게. 아직 22명 남았네. 우선 외문부터 가봐야겠다. 정 안되면 기준을 낮추지 뭐. 고작 철령근 제자 2명인데 저렇게까지 다툴 일인가? 시스템도 무시하는 자질인데 난 별로 관심 없네. 됐습니다. 다들 동주에서 내로라는 분들인데 채통이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인데 인재를 아끼는 마음인 건 압니다. 다들 결론을 못 내고 있으니 스승을 선택할 권한은 너희 손에 맡기겠다. 어느 봉주를 스승으로 모시고 싶으냐? 큰일이군. 이 두 제자가 선사님 제자가 되면 우리 학렬이 낮아지는 거 아니야? 너희 둘은 내 정순이 맞지 않는다. 굳이 내 제자가 되겠다면 너희 둘을 내문 제자로만 받아주겠다. 철령근 제자도 눈에 안 차다니 선사님분이 너무 높으신 거 아니야? 선배님에게 큰 제자가 한 명 있는데 최상급 철령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상급 철령근인 제 자질도 그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선배님께 묻고 싶습니다. 제가 대체 어디가 부족한 겁니까? 제가 대체 어디가 부족한가요? 선배님,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오성도, 운도 다 평범하고 특별한 운명도 타고나지 않았으니 당연히 안 맞지. 젊은이가 오기가 있는 건 좋지만 더 이상 묻지 마라. 제 이름은 김종아입니다. 선배님은 앞으로 반드시 오늘의 결정을 후회하실 겁니다. 제자가 선배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부디 거둬주십시오. 좋아. 패기가 넘치네. 날 따라 열심히 수련하거라. 머지않아 김천희를 이길 수 있을 거다. 그가 후회하게 만들어주렴. 호호호. 그럼 기다려보지. 어떻게 날 후회하게 만들지? 네가 고른 28명 말이야. 자질이 다 너무 평범해. 내가 괜찮은 애들로 골랐을까? 됐습니다.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시든가. 네가 어쨌든 뽑아냈잖아. 김천희 같은 천재 말이야. 사람 보는 너만의 안목이 있겠지. 봉주님 오셨습니까? 이번에 드린 내문 제자들이네. 입문 수련은 자네가 맡아주게. 염려 마십시오. 성심껏 지도하겠습니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우연히 이 바람을 만난 것일까? 아니면 내가 없어도 바람은 불었을까? 무엇이 나이고 무엇이 나 자신이 아닌가? 천지가 나와 함께 나고 나는 만물과 하나가 된다. 이 느낌은 수련 속도가 적어도 예전의 10배는 되겠어. 주인님, 도노 성공을 축하합니다. 선도의 축복을 받아 선사도체를 이루셨습니다. 좋았어. 하지만 이 신통과 인벤토리는 아직 너무 초라하군. 마침 제자 2명이 내 무공과 보물을 기다리고 있지. 제자들아, 스승님이 간다. 스승님. 일어나라. 이건 우리 무정문의 근간인 태상 무정경이다. 하거라. 내 주선에서 용진과 유서를 맺어주마. 용진이 내 명령을 거역할 수 있을까?
스승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효심이 얼마나 지극한데 어찌 떠나겠습니까? 문 밖에 누가 엿듣고 있을까봐 나가서 확인하려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저를 오해하시다니요. 이 단계에서는 경전이 머리를 맑게 유지하고 마음속 잡념을 베어내줄 거다. 정을 벤 후에는 문심의 경지에 들게 되지. 넌 사랑의 그물에서 벗어나 본심에 묻게 될 거다. 정말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여전히 함께할 수 있어. 설마 유서를 향한 내 사랑이 그리 얕은 거냐? 충분히 사랑한다면 이깟 한때 감정적 시련을 왜 두려워하느냐? 태상 무정경의 수행은 세 단계로 나뉜다. 첫째는 참정이다. 참정? 장현 소공자. 전 그녀를 향한 사랑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너희의 입문을 돕겠다. 이 공법 정말 대단해. 연기 회전 속도가 3배나 빠르고 신념까지 갈고 닦을 수 있다니. 제가 연기 1층에 도달했어요. 원영, 오중 성공이군. 예전에 너희 대사저가 입문했을 때 내가 선물로 최상급 청개법기를 줬다. 너희는 입문은 늦었지만 받아야 할 대우는 부족하지 않을 거다. 이 두 자루의 검, 하나는 잔소리고 하나는 청풍이다. 둘 다 최상급 청개법기지. 알아서 골라라. 최상급 청개법기. 전에 도련님께 듣기로는 원영노조 7명이 청개법기 하나를 차지하려다 전사했고 결국 화신대능이 나서서야 겨우 거뒀다건데 스승님은 이걸 그냥 주신다고요? 제 예전 최대 꿈은 지게보검 하나 갖는 거였는데 막 스승을 모시자마자 바로 청개법기를 주시다니. 주인이 최상급 청개법기 하사. 주인이 최상급 청개법기를 하사하여 발동 5,000배 보상, 발동 5,000배 보상, 발동 보상 5,000배 보상, 발동 보상 지급, 보상 지상검 보상, 발동 지상검 지급, 발동 5,000배 지상검 보상, 제12검. 10에 황제검을 한 번에 2개나 얻었군. 아주 좋아. 공격 법보만으론 부족하니 이 보조 법보들도 전부 너희에게 주마. 스승님, 이게 다 저희 주시는 건가요? 꿈인가? 나 꿈꾸는 거 아니지? 갓 입문했는데 보물을 이렇게나 많이 주시다니. 나 김현우의 제자가 밖에 나가서 다른 봉우리 사람들에게 꿀리면 안 되지. 이건 입문 선물에 불과하다. 앞으로 부지런히 수연하면 더 좋은 상을 내리겠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제자 반드시 열심히 수련하여 스승님의 기대를 절대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고마워, 사제. 드디어 받았군. 이번엔 어떤 좋은 게 돌아오려나. 상급 비행 영보. 하루에 8만 일을 날고 화신기도 못 뚫는 방어력이라니 완전 이동 요새잖아. 제일 중요한 건 멋있다는 거지. 송세아의 장현에 대한 지적지 하라. 뜻밖의 수학도 있네. 안정감을 충분히 주면 정을 끊는 것도 어렵지 않군. 이건 너희에게 맞는 법술이다. 1개부터 1000개까지 다 있다. 신통을 주기 아까워서가 아니라 너희의 수위가 아직 부족해서 펼칠 수 없기 때문이다. 스승님의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자, 스승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바보 같은 녀석들, 일어나거라. 와, 만배 보상이 터졌네. 무상 대신통을 얻었어. 이거 너무 좋은데? 빨리 설명을 봐야겠다. 시스템, 이 법천상지 진짜 부분적으로 쓸 수 있어? 내 말은 싸울 때 갑자기 주먹이 커지면 상대방이 무방비 상태로 당할 거 아니야? 다른 뜻은 없고. 가능합니다. 좋았어. 앞으로 뒤통수치기 더 편해지겠군. 다음 것도 볼까? 좋은 물건이긴 한데 현황지기를 찾기 너무 어렵단 말이지. 앞으로 송노인한테 신경 좀 쓰라고 해야겠어. 송세한 대출 유리 선정도 빨리 찾아야 해. 마침 내 예전 경금 검술이 좀 부족해지던 참이었는데 이제 세트가 완성됐군. 완벽해. 역시 막 제자를 받았을 때가 보상 확률이 제일 높다니까. 다음번 새 제자를 받을 땐 좋은 걸 더 많이 준비해둬야겠어. 시스템 단물은 이럴 때 빨아먹어야지. 뇌의가 느껴져. 천사도체라. 연기 변화에 확실히 민감하군. 누가 천겁을 겪는 건가? 김촌이잖아. 축수위를 못 누르고 축기를 하려는 거야. 천겁이 온다. 가자. 너희 사저가 천겁을 겪을 테니 가서 얼굴이나 익혀도. 마침 잘 됐지. 가서 똑똑히 보거라. 축기 천겁이 대체 어떤 건지 말이다. 계속. 선사님 뵙습니다. 선사님 뵙습니다. 격식은 차릴 것 없다. 함께 지켜보도록 해라. 저 애가 무정봉의 긴천이야? 한 달 전만 해도 평범했다며? 벌써 축기제를 겪는다고? 최상급 천령근이라더니 엄청나네. 이걸로 끝이라고? 나 쟤 겪는 거 배우러 왔는데 뭘 배운 거야? 저 천례 흡수하는 거? 아니면 지게법기 있는 거? 난 아무것도 못 배우겠어.
스승님, 천이가 실망시켜드리지 않았죠? 실망. 안 하긴 내가 어떻게 가르쳤어? 법보로 해결할 수 있는 일엔 수의 쓰지 말라고 했지 왜 허세를 부려? 기어이 천려를 흡수해야겠어. 경매 다친 거 아니야? 이러면 스승 마음이 아프잖아. 스승님, 이러시면 저 버릇 나빠져요. 왜 제자를 내가 아끼지 누가 아껴? 이쪽은 새로 들어온 박민수 사제와 성세아 사매다. 서로 인사 나누거라. 천이가 축기를 돌파하니 내 수위도 단숨에 1중 상승해 원형 6층에 도달했군. 이 속도 정말 엄청난데? 역시 치트키 쓴 보람이 있어. 이대로 내 실력을 유지하면 분명 더 빨리 상승할 수 있을 거야. 성사님, 큰일 났습니다. 유설이 박민수를 보러 온다는 핑계로 성지에 들어왔는데 정작 박민수는 찾지도 않고 그 틈을 타서 무급봉의 대제자 용진을 만났답니다. 박민수가 그걸 알고는 미쳐 날뛰며 용진과 결투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용진이 응하지 않자 무급봉 입구를 막아서고 있어요. 집법 제자들도 선사님 체면을 봐서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잔뜩 몰려 구경 중이니 빨리 가보십시오. 이놈의 호구자식, 본성은 어디 안 가는군. 용진! 사내라면 당장 나와서 나랑 붙자. 왜? 못 나오겠어? 내가 두려운 거냐? 쟤 진짜 왔네. 용진 선배면 제 연령도 이길 텐데. 두렵긴 무슨. 저 녀석은 결단 후기라 너 아주 뼈도 못 추리게 팰 거다. 스승님이 여긴 어떤 일이세요? 선사님을 뵙습니다. 다들 해산해. 호구짓 하는 거 처음 봐? 이 녀석 집처치가 또 100으로 치솟았네. 진짜 구제불능이군. 넌 지금 네 모습이 광대 같다고 생각하네? 유설은 널 전혀 사랑하지 않아. 왜 그걸 모르는 거냐? 그럴 리 없어요. 절 사랑하지 않는다면 절 사랑하지 않으면서 먼 길을 마다하고 절 보러 왔겠어요? 누가 봐도 뻔하잖아. 용진을 만나러 온 거라고. 너 같은 바보나 감쪽같이 속고 있는 거지. 납득이 안 가지. 오늘 내가 확실히 깨닫게 해주마. 유설의 용진에 대한 집착치가 무려 100이라고? 호구짓도 돌고 도는 거구만. 용진! 내 동생 놔줘! 박민수! 용진 선배한테 왜 소리를 질러? 유설아, 누가 괴롭힌당할까봐 그러지. 나 보고 싶다고 했잖아. 나 왔어. 내가 성지 구경시켜줄게. 어때? 난 용진 선배만 있으면 돼. 오빠는 갈 길 가. 유설아, 나는 그만해라. 제자 용진, 선사님을 뵙습니다. 이 남자, 어째서 용진 선배보다 더 잘생긴 거지? 박민수, 이리 와. 유설, 하나 묻겠다. 너 박민수를 좋아하느냐? 안 좋아해요. 이젠 똑똑히 알겠지? 유설아, 어떻게 날 안 좋아할 수 있어? 날 안 좋아하면 왜 날 찾아온 건데? 난 용진 선배를 찾아온 거야. 널 찾아온 건 그냥 성지 핑계였어. 성지에 들어오기 위한 핑계일 뿐이라고. 유설 후배, 자중하시오. 진짜야? 난 안 믿어. 결국엔 아직도 스스로를 속이고 있구나 얘야. 넌 정말 구제불능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믿을 건데? 증거를 대.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대라고. 사랑하지 않는다는데 무슨 증거가 필요해? 이게 무슨 황당한 논리야? 내 마음속에 줄곧 사랑한 사람은 용진 선배뿐이야. 이제 믿어져? 이제야 믿어지느냐? 스승 말 듣고 우정도를 제대로 수련해라. 네가 강해지면 뭐든 다 가질 수 있어. 스승님, 방금 유설이가 용진 선배한테 뽀뽀하는 걸 봤는데 왜 마음이 좀 흥분되는 걸까요? 이건 또 무슨 해괴한 취향이냐? 이런 식으로도 노는 거냐? 얘야, 정말 넌 진짜 구제불능이다. 박민수, 넌 도대체 내 어디가 좋은 거야? 내가 고치면 되잖아. 나도 잘 모르겠어. 어쨌든 사매가 날 욕할수록 난 더 좋아. 그래, 바로 이 느낌이야. 호구의 집착남이라니 아주 환장의 조합이네. 태상 무정경으로도 못 구하겠어. 해상 무정간 차방 제공 주인 요구 간지 임무배포 성공시 해상 무정간 마침 잘 차방 됐네. 무상 제자가 인선 어려운 정해진 인사부터 그룹 해결하자. 일단 단약부터 챙겨. 여기서 참기당하지 말고 무정봉으로 돌아가자. 유설, 동생 또 보러 올게. 용진 선배, 방금 한 말은 모두 저의 진심이에요. 전부터 즐거. 난 오직 도에만 전념하고 있어. 남녀간의 정엔 관심 없어. 유설 후배, 자중하시오. 용진 선배는 화내는 모습도 이렇게 멋지다니까. 선배, 같이 가요. 일단 얘 지금 상태부터 보자. 벌써 10포인트나 떨어졌네, 연기. 태상 무정경이 유선체, 그래도 쓸모가 있고 미활성화. 무공에 가지마. 별일 없으면 무공에 가지마. 네, 스승님. 세야, 뭐 생각해? 예의 차릴 것 없다. 고민 있으면 스승에게 말해보거라. 내가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잖니. 스승님, 전 자꾸 소공자가 변한 것 같아요. 오늘 글을 보러 갔는데 자벽제자로 일하는 게 힘들어 보여서 수련 자원을 좀 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받지도 않고 오히려 제게 화를 냈어요. 장인이라는 자는 별다른 능력도 없으면서 체면만 엄청 차리지. 네가 물건을 줄 때 곁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지? 스승님, 어떻게 하셨어요? 장현은 여전히 그때 그 장현이지만 너는 이제 예전의 시녀가 아니란다. 너는 나 김현우의 제자야. 확률로 따지면 그 녀석이 너한테 선사라고 불러야 마땅하지. 근데 넌 2만 열년 소금자 타령이니 우리 무정봉에 우리 무정풍의 체면을 구기는 거 아니냐? 스승님,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생각 못했어요. 생각을 못한 거냐? 아니면 애써 외면한 거냐? 내게 있다는 걸, 장현은 내게 수련의 재능이 있다는 걸 알면서 왜 계속 숨겼겠느냐? 널 통제하고 싶었으니까 평생 소나 말처럼 부려먹으려고. 그놈은 뼛속까지 이기적인 놈인데 어떻게든 널 위하는 적꿈인 거지. 그놈은 변한 적 없어. 네 지위가 변한 건 네 지위와 네가 상황을 보는 시각이다. 이제 알겠느냐? 하지만 훌륭해. 박민수 그 멍청이보단 가르치기가 훨씬 수월하군. 선생님, 소식을 알아왔습니다. 제가 천기봉 사형대에 점을 부탁했는데요. 방향이 정동 쪽을 가리켰습니다. 이달 말 보물각 유성 분각에서 경매가 열립니다. 마지막 경매품이 상급 영보라 많은 대승기 수련자들이 갈 겁니다. 유리선정을 찾을 곳이 생겼군. 이렇게 큰 경매회라면 유리선정이 있을 확률이 높고 현황지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깜빡했네. 진짜 천기봉 사람에게 점을 쳤지. 일 처리 아주 잘했어. 이건 상이야. 감사합니다, 선사님. 앞으로도 일 잘 처리하면 섭섭지 않게 해주지. 이따 왕도 빠르게 전에 제자들을 더 뽑으라고. 내가 돌아오기 전까지 내 문제자 50명을 채워. 알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선사님. 스승님, 유리선정이 뭔가요?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넌 유리선체를 가졌어.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유리선정이 그걸 여는 열쇠야. 스승님이 날 위해 계속 신경 써주셨다니.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게 이렇게 잘해준 사람은 없었어. 경매회까지 보름도 안 남았군. 유성은 여기서 80만이 거리니 서둘러 준비해야겠어. 새로 얻은 가마를 이참에 한번 몰아봐야지. 전송진은 개나 타라고 해.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지. 가기 전에 선배한테 부탁해서 두 사형을 데리고 가야겠어. 아이고 맙소사, 저거 비행 영보 아니야? 장교의 복면보다 훨씬 대단해 보이는데. 전엔 김현우가 허리띠 졸라매서 제자들 상죽인 줄 알았더니 무정봉에 진짜 뭐가 있긴 하구나. 몇천년 전엔 무정봉이 성지 제2봉이었잖아. 재난을 겪었어도 여전히 체력이 빵빵하네. 예전에 성노인이 무정봉으로 발령 갔을 때 속으로 고소해했는데 이제 보니 내가 바보였네. 맞아. 내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지. 통쾌하네. 도우, 무정봉이 아주 꽁꽁 숨겨뒀었구만. 이전 봉주들은 이또 뻥긋 안 하더니 이 비행영보의 등급은 성지 전체를 통틀어도 몇 개 없을 텐데. 썩어도 준치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두 사형께서 저희 무정봉으로 오시죠. 경리가 월봉을 얼마나 주는지 모르지만 제가 2배로 드리겠습니다. 스카우트는 아쉽게 실패했군. 하지만 급할 건 없지. 내 능력과 빌린 건데 돌려줄 이유가 있나? 유비가 영주를 빌렸을 때 돌려줬나? 초선으로 화살을 빌렸을 때 돌려줬나? 제갈량이 동통을 빌렸을 때도 안 돌려줬잖아. 쌍용가마라니 어느 성주의 행차지? 성주라도 이런 대우는 못 받을걸. 아니 어쩌면 중주에서 온 거물일지도 몰라. 와, 난 또 늙은 괴물이 행차하는 줄 알았는데 젊은 도련님의 줄이야. 저기요, 뒤에 미인 2명도 데리고 있잖아. 그건 장담 못하지. 젊어 보여도 저 사람이 몇 살이나 먹었을지 어떻게 알아? 저 청년이 뿜어내는 보은과 주변의 옅은 성기만 봐도 전설 속의 선인임이 틀림없어. 왕노인, 이게 태상성지의 그 김현우인가? 상자님 맞습니다. 밖에서 무전봉에 전승이 나타났다던데 그게 진짜라고? 그게 진짜 갔소? 가짜 갔소? 전승까진 확인 못했지만 하루 만에 원형에 도달하고 제자 김천희가 최상급 천령근이란 건 모두 사실입니다. 방금 소식이 왔는데 며칠 전 김천희가 며칠 전에 숙기를 돌파했답니다. 이 속도라면 복룡정 전에 결단 후기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루 만에 원형이 된 게 대수야? 예로부터 해낸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무정봉은 대운에 막혀있어서 절대 화신을 배출할 수 없어. 하지만 난 절대 용납 못해.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라도 일어나는 걸. 태상성지는 영원히 우리 발밑에 치밟혀야만 해. 그가 결단 후기에 도달하려면 목숨이 붙어있어야겠지. 그때까지 살아남는다면 말이야. 가서 청망산 18도족에게 전해라. 김현우와 그 일행을 전부 유주에 묻어버리라고. 여경미가 천재도를 잃는다면 아마 미쳐버리겠지? 성자님, 복룡정이 눈앞입니다. 지금 태상성지와 마찰을 빚는 거 적절치 않습니다. 복룡정이 다가왔기 때문에 더 그래야지. 우리가 깔끔하게 처리해서 증거만 남기지 않는다면 여경미도 함부로 나서지 못할 거다. 참 명심해. 흔적 없이 깨끗하게 처리하라고. 청기봉 놈들이 우리 짓이라는 걸 알아채지 못하게. 김현우가 가진 다른 보물들은 도적놈들 가지라고 해야 하지만 그 쌍용 5견만은 반드시 내게 가져와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고작 원형기 따위가 감히 우리 태의 성지에 구역에 발을 들이다니. 그 오만함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지. 도 여러분,
저는 북주 허문궁의 소공주입니다. 특별히 참석하러 왔죠. 이번 경매회 말입니다. 그런데 전송할 때 공간 파동을 만나 저장 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돌아갈 노잣돈조차 없습니다. 어느 도님께서 제게 딱 하나만 빌려주시겠습니까? 최상급 영석을요. 전송기로 쓰게요. 허문궁에 돌아가면 1000배로 갚겠습니다. 속세 사기 수법이 수령계까지 넘어왔네. 저 사기꾼 제법 그럴싸하게 꾸몄어. 나 북주 호문궁 소공주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절대 시건하지 않아. 호문궁, 나도 알지. 오늘 빌리는 술법에 등에서 사람들이 선행을 베풀도록 돕고 기운을 나눠받는다고 하더군. 형판은 나쁘지 않던데. 저 축기기 수련자가 소공주라니 좀 수상하긴 하네. 그래도 저렇게 단단히 신분을 밝히는 걸 보면 믿는 구석이 있나 보지. 최상급 영석 1개면 하급 영석 10만 개와 맞먹고 형계법기 하나는 살 텐데 누가 함부로 빌려주겠어? 원형 수련자도 아까워서 전송진 탈 때 최상급 영석은 안 쓰는데 딱 봐도 사기꾼이네. 당신을 믿습니다. 전 태상성지 제자 박민수입니다. 이 영석을 먼저 쓰시지요. 박형, 역시 세상엔 좋은 분이 많군요. 걱정 마십시오. 훗날 반드시 최상급 영석 1만 개를 들고 태상성지로 찾아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다리죠. 너무 순진하시군. 저건 다 흔한 수법이야. 영석은 보나마나 날린 거라고. 그놈이 진짜로 널 찾아가면 내 목을 뽑아서 축구공으로 쓰게 해주지. 네가 이렇게 착한 줄은 몰랐네. 내가 준 최상급 영석 10개는 원래 유솔에게 선물 사주려던 거 아니었냐? 스승님, 선배님, 이쪽으로 와서 얘기하시죠. 다들 절 바보로 알지만 제가 오히려 횡재한 거라고요. 무슨 횡재요? 제가 방금 주운 주인 없는 저장 반지요. 아까 그 소종주가 흘린 건데 이 안에 무려 최상급 영석이 10만 개나 있어요. 원래는 영석이 동생 비검 하나 사줄 정도만 있었는데 이젠 뭘 못 사겠어요? 원래 눈부시게 빛나던 기운이 왜 이렇게 어두워졌지? 스승님, 뺏으시면 안 되죠. 적어도 반은 남겨주셔야죠. 아직도 웃음이 나오냐? 기운을 도둑 맞은 줄도 모르고. 기운을 훔치다니요? 허문궁엔 차원법이 있어. 특수한 방법으로 운을 빌리는데 네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는 네 기운의 일부를 뺏어가는 거지. 잘 생각해봐라. 저장반지는 다 신식으로 주인을 인식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주인이 없어지겠냐. 게다가 어떤 저장반지에 영석만 덜렁 들어있겠어? 법보나 잡동상이 하나도 없이 말이야. 이건 명백히 일부러 내게 흘린 거잖아. 그럼 그자는 왜 굳이 돈 빌리는 연극을 한 걸까요? 저장선지를 그냥 제게 던져주면 되잖아요. 그런 사악한 차원법엔 분명 규칙 제한이 있을 거다. 네가 자발적으로 도와야만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지. 네 기운이 왕성한 걸 보고 여러 번 우려먹으려고 한 걸지도. 제 기운이 그렇게 좋나요? 작은 이득을 탐하다 큰 코 다치는 법이야. 수령계는 성지와 달라서 곳곳이 속임수 투성이다. 이 정도 기운은 당장 큰 타격은 없겠지만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순 없지. 경매회가 끝나면 조만간 그놈이 삼킨 걸 전부 토해내게 만들겠다. 너희 셋 다 명심해라. 앞으로는 매사에 경계하고 신중해서 나쁠 거 없다. 왜? 마침 잘 오셨습니다. 딱 빈방 하나 남았습니다. 유성 전체가 만실인데 우리 넷이서 방 하나를 어떻게 쓰죠? 하룻밤 묵겠다. 거스름돈은 넣어둬라. 유성은 워낙 복잡한 곳이니 이옥엔 내 전력의 일격이 담겨있다. 위험할 때 부셔서 몸을 지켜라. 알겠습니다, 스승님. 주인이 원형기 전력의 일격을 하사해 8,000배의 보상이 발동되었습니다. 위선 일격이 보상으로 주어지며 선인 이하는 모두 무적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공경하는 법만 있을 뿐 스승이 제자에게 양보하는 법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스승님. 방에 안 들어가시면 저희도 차라리 자지 않겠습니다. 나는 수련이 깊어 밤새 앉아도 괜찮다. 너희들 얼른 가서 쉬어라. 저먼 이불 2채만 더 주시면 돼요. 저와 3회가 바닥에서 자겠습니다. 방이 넓어서 세 분이서 충분히 주무실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스승님의 은혜는 태산과도 같은데 제자는 수련이 아직 얕아. 이런 사소한 일로 스승님을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바보 같은 녀석. 수련에 전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보답이다. 스승님께서 꿈속에서 돌을 깨우치시다니 그저 잠을 청하셨을 뿐인데 법칙이 따르다니 너무 대단하셔. 스승님은 지금 도노하시는 중요한 시기야. 아주 중요한 시기지. 어떤 방해도 있어선 안 돼. 오늘 밤은 내가 스승님 곁을 지키며 스승님을 보호할 테니까 넌 저쪽에서 자리 깔고 쉬어. 그렇다면 선배님께 부탁드릴게요. 왜 겉옷을 벗는 거야? 스승님 옆에는 왜 누워? 수련에 문제가 생기긴 무슨. 난 선배로 모셨는데 감히 사모님이 되려고 해? 흥. 스승님한테 안겨있는 느낌 너무 좋다.
어항 속의 비단잉어는 자유롭고 걱정 없지만 결국 잡힐 운명이고 속세의 업으로 태어났으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관아의 오판으로 죽음을 맞았으며 조정에서 줄을 잘못 서서 간신에게 모함을 받아 참수당해 끝이 났지. 중생은 물고기요, 천도는 그물이니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한데 이 천라지망을 벗어날 수 없도다. 천라지망. 천재의 법칙을 깨닫는 건 화신기 정도는 돼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었어? 무상의 오성이라더니 과연 명불허전이군. 지금 내 경지가 원형 6중천이니까 제자 3명만 별단기를 돌파하면 나도 곧바로 화신 2중천이 될 수 있어. 박민수와 송세아의 재능까지 각성하면 수련이 더 빨라지겠지. 다만 무전봉의 저주는 주의해야겠어. 어젯밤엔 제가 정말 홀렸었나 봐요. 스승님, 제발 화내지 마세요. 어젯밤엔 잘 쉬었느냐? 스승님, 충분히 푹 쉬었습니다. 다행이구나. 앉거라. 박민수가 오면 바로 경매회로 가자꾸나. 출발하자. 선배님들, 귀빈실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쪽으로. 제 소개를 먼저 하죠. 전 보물가게 수석경매사 유연입니다. 이번 경매는 제가 진행합니다. 다들 이번 경매품을 보러 오셨겠죠? 각설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경매회에는 확실히 비장의 상급 명보가 있습니다. 상급 명보? 정말이야? 화신기, 수련자가 수백 명이나 되다니 연어와 합체기 수련자도 적지 않아. 태성지와 우리 분파는 원래 사이가 좋지 않지. 이곳은 그들의 구역이니 조심해야겠어. 첫 번째 경매품, 현원직입니다. 이 기호는 비록 수련엔 무익하나 신혼을 더럽힐 수 있죠? 합체기 고수라도 닿으면 손삭을 입습니다. 만약 법보에 융합한다면 이건 분명 허를 찌르는 무기가 될 겁니다. 현원직이 시작가 1만 최상급 명석입니다. 찾으려고 할 땐 안 보이더니 생각지도 못하게 얻었군. 이거 마침 흥작에 수련에 쓰기 딱 좋겠어. 5만. 니 5만! 8만! 15만! 20만. 20만 낙찰. 다음으로 경매할 20번째 물품은 바로 유리선정입니다. 소문에 따르면 이는 유리선체를 여는 신비한 결정석으로 이 세계의 것이 아닌 외계 물질이라고들 합니다. 물론 유리선체는 수만 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으니 이 효능은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의 또 다른 효능은 여기 계신 선배님들 모두 흥미를 느끼실 겁니다. 유리선정의 핵심 효능은 바로 연근을 순화하는 겁니다. 하급 천연근이 사용하면 중급으로 오를 수 있고 상급 천연근은 확률적으로 최상급을 노려볼 수 있죠. 유리선정 시작가는 3천만 원 최상급 명석입니다. 1억 원. 1억 원 첫 번째. 더 부르실 분 없습니까? 1억 원 한 번. 1억 원 두 번. 1억 원. 이적 100만 원. 스승님이 날 위해 사주신 거야? 저기 난 금관문의 자광상이니 이 물건이 꼭 필요해서 그러니 부디 양보해 주시오. 날 협박해? 네가 감히 나와 신분을 오네? 똑똑이디 들어. 난 태성주의 아들 성자 이훈이다. 권력으로 짓누르지 않은 걸 다인인 줄 알아. 한 번만 더 값을 올리면 매문시켜버릴 테다. 태의성자의 최상급 활용근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여긴 테일의 구역이니 강하게 나가선 안 돼. 띵! 송세아가 작년에게 느끼는 지착지가 65 떨어졌습니다. 지착지가 65 떨어졌습니다. 뒤에 나올 물건은 너무 비싸서 더 살 돈이 없구나. 가서 물건이나 찾자꾸나. 세아야, 이 유리선정은 네 체질을 각성시킬 물건이다. 일단 받아둬라. 돌아가면 각성을 도와주마. 네. 이 비녀는 검을 품은 법기란다. 평소에는 꽂고 다녀도 눈에 띄지 않으니 비장의 카드로 쓰기 좋을 거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이 거만은 네가 바꿔라. 넌 검도를 좋아하니 단전에 품고 매일 다견하거라. 네 수위가 오를수록 위력도 커질 테니 목숨은 건질 수 있을 거다. 어차피 말해줘도 다 기원 못하겠지. 일단 가지고 있거라. 스승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니 앞으로 꼭 잘 모셔야지. 그래도 유설은 포기 못해. 띵! 축하합니다, 주인님. 검언을 하사하여 2000배 보상이 발동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주인님 검언을 하사하여 2000배 보상이 발동되었습니다. 호영검의 대완성을 지급합니다. 3000배 보상이 발동되었습니다. 무구중급 영보 제일 자수검. 제자 보상은 역시 양보다 질이군. 완전 대박났네. 저건 무전봉의 오견이잖아.
이 두 태상장로의 상태를 한번 볼까? 하늘이 돕는군. 이 두 사람의 문제는 마침 해결할 수 있겠어. 김도우, 그렇게 우리 둘을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무슨 일 있나? 두 분 선배님, 제가 두 분의 수련을 더 높여드릴 수 있다면 저희 무정봉에 들어오시겠습니까? 김도우, 농담도 참, 내 자질은 이미 한계야. 여기서 돌파라는 건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부상 치료가 어렵다지만 제게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 몸의 천도 상흔을 알아본 건가? 난 어려서부터 무급봉에서 자랐네. 갑자기 무정봉으로 가면 장교와 여후배에게 설명할 길이 없네. 여경미 쪽은 제가 잘 말해두겠습니다. 두 분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김도우, 말해보게. 무슨 수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가? 이게 도통차수라고? 그렇습니다. 도통차수가 맞습니다. 이거라면 선배님의 도상도 치유할 수 있겠죠? 충분해. 찬입 한양이면 충분해. 내가 몇백 년을 본 게 겨우 식장인데. 김도우, 이게 무슨 뜻인가? 앞으로는 대신 이 도통차수를 선배님께 맡기겠습니다. 다 자라서 매년 찬입을 딸 때마다 반냥씩은 월급으로 가지시죠. 좋아. 그럼 이 늙은이의 목숨을 무정봉에 바치겠네. 시스템이 준 물건은 이미 내 흔적이 남겨져 있지. 세상 끝까지 가도 찾을 수 있어. 찬입 반냥으로 미래의 합체경, 수산장로를 얻었으니 완전 이득이군. 오 선배의 문제는 간단합니다. 수련의 길을 잘못 든 겁니다. 잘못 들었다고요? 선배는 소금강치를 지녔습니다. 특수체질 50이 안에 들죠. 채수련의 길을 걷는다면 연어가 절대 끝이 아닙니다. 이 체질은 발견하기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오랜 세월 눈치를 못 채셨군요. 내 수련의 길은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막 시작이었구나. 이 체질이 그렇게 숨겨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몰랐던 거야. 내가 젊었을 땐 한량 선비였거든. 채수련은 근육질이라 푸박해 보였고 나도 그렇게 될까봐 채수련 공법은 건드리지도 않았지. 나중엔 힘이 센 게 연근 때문인 줄 알았지. 체질적으론 생각도 못했네. 도우의 한마디가 저를 깨우쳤습니다. 저의 스승이나 다름없습니다. 제 절을 받으십시오. 앞으로 다 같은 무정공 사람이니 이리 격식 차릴 필요 없습니다. 봉주를 뵙습니다. 태산장로까지 스승님 가르침을 받다니 우리 스승님 진짜 대단하셔. 이건 청망산 18도적이네. 14명은 원형 대완성, 3명은 화신 초기, 1명은 화신 중기. 만만치 않은 놈들이군. 다들 수레에서 내리지 마. 상대가 너무 강하다. 튀어! 정부엔 현우성사 혼자 오정기라고 했는데 어떻게 연어 대완성 2명을 데려온 거야? 아니 양씨 엄청 조심스럽게 사시네. 외출하는데 연어기 경호원을 2이나 데려오고. 또 난 청망산. 내가 말하라고 했나? 움직이는 자는 죽는다. 내 동생이 당신을 공격해서 휘를 하나 잘렸으니 이걸로 빚은 청산한 거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이 김현우는 왜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지? 예전 성지 제자들은 다들 오만해서 절체절명의 위기가 아니면 호도인을 찾지 않는데. 내가 아는 향벌 중에 연혼등이라는 게 있지. 수련자의 신혼을 뽑아내서 등심으로 만들고 밤낮으로 불태우는 거야. 전등갓을 씌우면 아주 밝지. 성지 수련자 놈이 수법은 마귀보다 더 독하군. 상황 파악을 잘해야지. 여기 있는 온갖 항구들이 네 입을 열게 해줄 거다. 말해, 누가 보냈지? 모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일 먼저 부는 놈만 살려주마. 나머지 17명은 전부 연혼등을 켤 거다. 우리 형제들의 꼴을 보아하니 진짜 생사의 갈림길에 서면 아무도 못 버틸 거다. 잠깐요! 다 말하겠습니다. 태일성지의 성자 이훈입니다. 그자가 저희한테 상금 영석 10만 개를 주며 당신을 죽이라 했습니다. 저희는 돈 받고 일한 것뿐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선배님. 일이 끝난 후 어디서 그를 만나 보상을 받기로 했지?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일이 끝나면 유성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난 말이야, 내 말을 끊는 걸 제일 싫어해. 조상님, 다 불었잖아요. 왜 또 이러십니까? 너희는 날 죽이려 했으니 원래라면 생사를 겨루는 원수지만
나 김현우는 마음이 넓으니. 왜? 내 인품에 불만이라도 있나? 아닙니다. 절대 인정합니다. 정말 훌륭하신 인품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에게 기회를 주마. 이따가 한꺼번에 덤벼. 날 이기면 살려보내주지. 못 이기면 내 검에 죽는 거고. 그 말씀 진심이십니까? 못 믿겠으면 지금 당장 미목을 베어서 내 결심을 증명해 보일까? 요 며칠 시스템이 준 보상이 꽤 되니까 이놈들로 전투력이나 시험해봐야지. 두 분 사형도 계시고 위선 일격 방어, 위선 일격이라는 최후의 보루도 있으니 사고 날 일은 없겠지. 이 악질적인 도적놈들은 이기든 지든 죽을 운명이야. 누구 손에 죽느냐의 차이일 뿐. 우두머리부터 잡아! 김현우를 인지로 잡기만 하면 살 수 있어! 요사스러운 수법으로 감히 내내 앞에서 잔재주를 부려? 아우! 흥소리 한 번에 원형 정점을 죽이다니 이게 대체 무슨 사악한 신통이냐? 잘 왔다. 기회다. 죽여라! 커져라. 영역 소모가 너무 빠르군. 내 구전금단의 내공으로도 3분밖에 버틸 수 없어. 하지만 충분해. 빨리 도망쳐. 상고 대신 통이야. 우리가 이길 수 없어. 스승님은 왜 옷을 안 입으신 거야? 신통이 역시 대단하긴 한데 너무 남사스럽잖아. 나도 스승님처럼 늠름했다면 유설 동생이 진작에 날 받아줬을 텐데. 한 점의 호연지기, 천리의 쾌재풍이로다. 돌아가면 꼭 찾아야겠어. 내 몸에 맞는 대소의 엘보이를. 너무 창피하잖아. 이 선배, 방금은 힘 조절을 못해서 곤진을 깨버렸으니 양해해 주시죠. 양해는 무슨 양해인가? 이지는 갓 연어계에 든 자라도 반각은 가들 수 있는데 원형기 수위로 단칼에 깨다니 대단하군. 나도 경지를 뛰어넘는 천재를 적지 않게 봐왔지만 자네처럼 대경지를 뛰어넘어 개잡듯 사람을 죽이는 건 정말 금시초문이네. 두 선배님, 과찬이십니다. 다음으로 두 분께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군자는 원수를 넘기지 않는 법이죠. 이윤이 절 해치려 사람을 샀는데 어찌 목숨을 살려두겠습니까? 이윤을 죽이려고? 태일성주가 그를 끔찍이 아끼는데 그를 죽이면 자칫 성지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르네. 이윤은 금관문, 자광상인이 죽인 겁니다. 저 김현우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 녀석 참 간이 부었으면서도 하늘구멍처럼 주도면밀하군. 이 누명 씌우기 수법이 기가 막혀. 이건 창혼주입니다. 형기를 가릴 수 있죠. 아무도 알아내지 못할 겁니다. 두 분의 행적을 전 제자들을 데리고 거창하게 무전공으로 돌아가는 척하겠습니다. 두 분은 구슬을 챙겨 두 가지 일을 해주십시오. 첫째는 유영석을 편집해 이윤을 죽인 흔적을 모두 자광상인에게 덮어씌우고, 둘째는 유성에 잠입해 이윤을 죽이고 가짜 증거를 현장에 남겨두는 겁니다. 안심하게, 이 일은 우리가 완벽하게 처리할 테니. 스승님, 도선배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볼 일이 있어서 먼저 가셨다. 돌아가면 무좀단을 먹여야겠다. 그래도 굽신거릴 수 있나 보자. 세야, 시작하자. 저번에 경매에서 구한 유리선정을 꺼내거라. 가부좌를 틀고 앉아. 내가 연화를 도와 체질을 깨워주마. 과정이 좀 아플 수 있으니 잘 참거라. 스승님, 안심하세요. 세아는 아픈 거 안 무서워요. 세야, 수위를 억눌러. 지금은 죄를 치를 때가 아니야. 스승님. 스승, 여기 있다. 드디어 유리선체를 활성화했군. 쉽지 않았어. 시스템, 송세아의 상태창을 확인해. 집차 70
집착치 이름, 80. 송세야. 큰일이네. 이 집착치가 대완성체제, 나를 향한 유리선체. 거잖아. 스승님, 사실 저는 본래 상계신 송씨 가문의 정녀입니다. 전생의 후계 다툼에서 서녀에게 해를 입고 한 줄기 신혼이 하계로 도망쳐 환생한 거예요. 이게 제 가장 큰 비밀인데 스승님께는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나도 안다. 내 전생이 누구였든 간에 넌 나 김현우의 제자다. 안 그러냐? 맞아요. 전 스승님의 제자입니다. 스승님, 절 해친 사람 이름이 유연이에요. 지난번 경매장의 경매사 이름도 유연이었고요. 마침 유리선정을 꺼내기도 했고 절 쫓아온 게 틀림없는 것 같아요. 스승님도 각별히 조심하셔야 해요. 유연이라는 여자가 새알을 노리고 온 거였군. 내가 방심했어. 제자들이 하나같이 예사롭지 않으니 스승 노릇하기도 참 부담스럽단 말이지. 명심하마. 넌 일단 폐관 수련에 들어가 수의를 다지고 축기를 준비하거라. 네. 주인님 축하합니다. 제자가 제자의 맹목적인 사람 중독을 치료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태상, 무정단 단야 제조법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지게 달로와 기초 연단술은 너에게 하사하마. 감사합니다, 스승님. 주인님이 지게단호를 하사하여 2000배 보상이 발동되었습니다. 5금 발령로를 지급합니다. 주인님이 기초 연단술을 하사하여 500배 보상이 발동되었습니다. 연단술 소상을 지급합니다. 김도호님의 이 누명 씌우기 수법은 정말 귀신도 모를 정도네요. 이제 영상도 거의 다 된 것 같으니 녹화도 거의 다 됐고 우리도 정사를 시작해야겠군. (18도적이) 아직 소식이 없는데 무슨 일 생긴 건 아니겠죠? 천망산이 멀어서 시간이 좀 지체될 뿐이야. 뭘 당황해. 누가 죽든 살든 내 계획에서 벗어날 순 없어. 천망산은 4대 세력의 경계에 있는 완충지대지. 태산과 한신무는 원래 사이가 안 좋으니 천망산이 사라지면 분명 구역 문제로 마찰이 생길 거다. 18도적이 김현우를 죽이면 제일 좋고 만약 지더라도 태상성지를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지. 그래, 이건 내 연한계야. 정자님 묘책이십니다. 근데 만약 18도적이 우릴 불면 어쩌죠? 김현우가 죽으면 내 뒷조사를 할 사람도 없고 안 죽는다고 쳐도 설령 안 죽더라도 태상이 고작 이까딜로 얼굴 우리 태일과 척을 지진 않을 거다. 김현우는 워낙 지독한 자라 뒤에서 보복하면 어쩝니까? 난 태일 성자야. 동주에서 가장 신분이 고귀한 몸이지. 게다가 여긴 태일의 구역인데 누가 감히 날 죽여? 김현우에게 간을 8개나 줘도 그놈은 절대 못해. 김도호 말이 딱 맞았어. 이훈이 정말 호의 둘만 데려왔군. 빨리 서두르자고. 흔적 남기지 말고. 내 아들! 누구냐? 누가 감히 내 아들을 죽였어? 태성주 정말 독하군. 하신경 500명에 연어경 18명으로 금관문에 쳐들어가서 완전히 쓸어버렸다더군. 독하긴 하네. 그래도 이 일이 우리랑 무관해서 다행이야. 망우초, 조금 더 넣었다고 폭발 위력이 원형급 일격과 맞먹다니 연단이 이렇게 위험할 줄이야. 스승님, 괜찮으세요? 스승님, 다치신 데 없으세요? 괜찮다. 작은 사고였어. 현우선사, 이게 무슨 뜻입니까? 폐허가 된 단당을 보고 영감이 안 떠올라? 제대로 연단하긴 어려워도 망치는 건 쉽잖아. 방금 난 축기급의 영역과 시식만으로 이런 위력을 냈어. 신통보다 편하지 않아? 너희 먼저 영단수를 연구해. 며칠 뒤에 내가 데리고 단봉에 교류하러 갈 테니 바라는 건 없어. 축기 수위로 적은 대가를 치러 금단 일격을 날릴 수만 있으면 된 거지. 스승님, 너무 기발한 생각이신데요? 만약 전장에 던진다면 상상조차 안 가요. 현우선사의 행동은 그야말로 단도의 새로운 지평을 여신 겁니다. 이 방법이 나오면 단수들의 전투력이 부족했던 상황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선사께서 이 방법의 이름을 지어주시죠. 그럼 폭탄, 자단이라고 하자. 폭탄, 자단이라는 이름도 꽤 어울리네요. 따라해봐. 폭탄, 자단. 폭탄, 자단이요. 선사 사투리가 좀 심하시네요. 나 사투리 안 쓰는데. 3기도 얻었으니 정사부터 처리해야지. 이거 왠지 불길한데. 스승님, 제게 뭘 먹이신 겁니까? 무정단 6알을 먹였으니 집착치는 이미 초기화됐고 만고의 오성도 활성화됐을 텐데 어째서 아무런 이변이 없지?
오성이 발동했어. 도통하려나 봐. 천사님, 너무하시네요. 예전에 우리 법기를 들어간 건 그렇다 쳐도 이제 대놓고 무급봉에서 사람을 패가다니요. 사람을 빼가는 것도 그의 능력이지. 제자가 자원해서 간다면 나도 억지로 남길 순 없어. 하지만 이 일에 대해 그가 설명은 해야 할 거야. 저건 도통이잖아. 게다가 4명이 동시에 도통하다니. 내가 미친 건가? 아니면 이 세상이 미친 건가? 아니면 이 세상 계속. 스승님, 무슨 일이세요? 현우 선사님은 오성이 뛰어난 건 알겠는데 열등명근인 민수조차 깨달음을 얻다니. 내 사제가 모두 깨달음의 상태에 빠져 있어. 언제 깨어날지 모르겠구나. 이동안은 절대 방해받아선 안 돼. 내가 여기서 호법을 설 테니 넌 얼른 송노인에게 가서 호봉대진을 열라고 해. 모든 제자를 여기서 멀리 떨어지게 하고. 네? 4명이 동시에 깨달음을 얻었다고요? 이게 무슨 만고의 기적이죠? 지기가 구름이 되고 천기가 비가 되니 구름과 비의 변화는 본디 천지가 교용하는 것이로다. 허나 구름과 비를 마음대로 다루려면 바람의 힘을 빌려야 해. 바람, 비. 호풍 한호. 대단한 신통이네. 연기경으로 이런 기세를 보이다니. 나중에 화신기가 되면 생각 한 번에 3000리의 비바람이 부르겠어. 그저 보조용 소신통일 뿐이야. 별거 아니지. 태상 칠봉이 수만 년에 걸쳐 모은 76개의 소신통에 저 아이 입에서는 하찮은 게 되어버리다니. 너희 무정봉 사람들은 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거니? 같은 비라도 개미는 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풀은 다시 생기를 얻으며 거미는 어쩔 수 없이 그물 치며 슬퍼하고 달팽이는 습기를 타서 기뻐하죠. 천도는 사사로움이 없어 천둥과 비바람 모두 하늘의 은혜이며 중생의 희로애락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도이자 나의 도입니다. 저건 황룡기잖아. 함심을 품고 있다니. 3년 후면 복룡정인데 작은 선사님은 진작부터 판을 짜두셨구나. 장교 선배님 인사드립니다. 제자가 된 지 2달 만에 축기 사중에 도달하다니 현우 선사의 체면을 제대로 세워주었구나. 가스스님께서 잘 가르쳐주신 덕분입니다. 작은 선사의 제자 육성은 확실히 남다른 데가 있어. 4명이 도통하다니 하나는 소신통을 깨닫고 하나는 세경지를 연속 돌파했어. 상상조차 안 되네. 박민수와 현우도는 과연 어떤 수확을 얻을지. 처음 작은 선사께서 박민수를 받으셨을 때 3년근으로는 전승을 이을 수 없을까 걱정했는데 지금 보니 제 안목이 너무 짧았군요. 작은 선사의 안목은 늘 예리하시죠. 아쉽게도 우리 무국봉 제자가 아니네요. 유리선체, 최상급 촬영근, 김천희, 유리선체, 송세아. 가장 기대받지 못했던 박민수조차도 오성이 무쌍하니 어찌하여 좋은 제자는 모두 현우의 차지인가. 유리선정, 경매회, 금강문, 이윤의 죽음. 이 모든 게 다 연결됐어. 정말 간도 크구나. 하하하하. 깨달았다. 비는 태어날 때부터 흙으로 돌아갈 운명이니 인생과도 같구나. 중생이 비라면 내가 곧 중생이요. 영근에 가진 자는 강물에 들어가 선도를 닦는 것과 같다. 중생은 본디 한 뿌리건을 남만 못할 이유가 없지? 미쳤군. 어찌 스스로 영근을 없애는가? 인체는 본래 오염을 갖추고 있거늘 외부 영근의 힘을 빌릴 필요가 있겠는가? 나의 도가 이루어졌노라. 이것은 스스로 수련의 길을 개척하는 거야. 스스로 일맥을 열다니 만고의 유례가 없는 일이야. 이전엔 그가 자질이 가장 나쁘다 여겼는데 지금 그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면 우리 태상성지는 그로 인해 10만 년 동안 크게 부흥할 것이다. 나도 깨달았다. 방금 박민수가 일맥을 열었는데 도통할 시간이 더 길었으니 대체 어떤 기막힌 걸 깨달은 거야. 제발 그만 좀 깨달아. 나 정말 무섭단 말이야. 바람은 형체가 없고 물은 모습이 없나니 차가우면 얼음이요 뜨거우면 기가 된다. 솟아오르면 구름이요 내리면 비가 된다. 모두 실리 밖으로 물러나세요. 형체도 모습도 없으니 천변만 아는구나. 나는 물처럼 만물을 품고 변화에 능하다. 오늘 내가 법을 만드니 주천무상이로다.
저게 무슨 신통인가? 금기법이에요. 금기법. 스승님, 금기법이 뭐예요? 금기법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공법이야. 하늘의 법도에 용납되지 않고 천도의 운행법칙을 위배하는 법문이지. 나타나기만 하면 뇌겁을 끌어들이는데 무사히 넘기면 안전하지만 넘기지 못하면 목숨을 잃고 도가 사라져. 그럼 대신통보다 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 경지에 이르면 강약은 없고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는지만 볼 뿐이야. 우리 창기봉에도 금기법이 하나 있는데 수차 창기라고. 수명을 창기와 바꿔 적을 대적하지 소신통만도 못하지만 그렇다고 쓸모없다고 할 수 있겠니? 알겠습니다. 저희는 제일 먼저 무정봉에 들어온 장로들입니다. 지금 무정봉에는 최고가 넷이나 있으니 앞으로 저희 지위도 틀림없이 오를 겁니다. 장교 선배 안심하세요. 이 금기내겁은 화신경에 버금가는 사구천겁일 뿐이라 현우도를 해치지 못할 겁니다. 무정봉에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그런 하품을 떠는 거죠? 원영경에 오른 지 얼마나 됐다고 화신제를 넘긴단 말이에요. 잠깐. 저자의 경지가 원영 6중이잖아. 참나. 당신들은 진작 알고 있었군요. 경지를 숨겼다는 거. 김현우.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이토록 철저히 숨기다니. 너무 강하잖아. 이 일격은 화신도 절대 죽일 수 있어. 띵! 축하합니다. 주인님, 금기법 주천무산을 터득하셨습니다. 효과 1. 예양으로 만물로 화할 수 있으며 변화한 외체의 특성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요수의 천명, 신통 또한 복제 가능합니다. 효과 2. 천노를 기만할 수 있습니다. 이 금기법으로 삼재를 피할 수 있다니 완전 이득이네. 경미, 무슨 일로 왔느냐? 천사, 제가 상의 드릴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민수를 제게 넘겨주세요. 제자 3명이랑 바꿀게요. 좋지. 난 용진을 원해. 선사, 지금 저런 장난하시는 거죠? 네가 먼저 장난친 거 아니냐? 5월 5일에 각 대성지 상주들과 각 문파 장교들이 모여 복룡정의를 논의할 거예요. 회의가 끝난 후에는 직전 제자들의 만종무투회가 열려요. 태일 성주도 올 거고요. 최근 외문 제자들이 고송령으로 영수를 기약하러 가는데 일손이 부족해요. 선사께서 한번 다녀와 주셨으면 해요. 만종회가 끝나고 돌아오셔도 괜찮아요. 이윤을 죽인 일이 들통날까봐 몸을 피하라는 거군. 이때 떠나면 오히려 캥기는 법. 고송님은 가까우니까 제자들 영수나 골라주고 일 끝나면 돌아오면 돼. 좋아, 만종회는 내게 맡겨라. 네, 선사께서 알아서 하세요. 민수야, 아직도 유설 후배를 사랑하느냐? 네, 예전에는 남녀간의 정에 너무 집착했지만 이제는 깨달음을 얻어 진작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다 스승님 덕분입니다. 유설 후배를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었던 제 탓이지요. 여자는 제가 검을 뽑는 속도에 방해만 될 뿐입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렇지 않죠. 민수야, 너 대체 무슨 소리야? 난 평생 두 부류의 사람을 제일 싫어해. 하나는 말할 때 뜸들이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요? 말할 때 뜸들이면서 나한테 반문까지 하는 사람이다. 스승님, 잘못했어요. 그만 때리세요. 시원하네. 네, 오장은 오행과 상응하여 수련을 해냈구나. 오행이 균형 잡힌 오령근 말이다. 오령근은 전투력이 강하지만 수련 속도는 천령근보다 5배나 느리지. 다행히 내 체력이 충분하니 연기 대완성까지는 밀어줄 수 있다만 축기와 결단으로 가는 길은 내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 제자는 절대 스승님의 명성에 먹칠하지 않겠습니다. 박민수 무령근 연기 1층 만고에 없는 오성 도운이 형통할 기운 일도지존의 명격 결단 후 수련 속도 일취월장. 네, 그 수련법 말이다. 이름은 생각해 두었느냐? 범인법이라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구나. 스승은 널 기다리마. 도전이 되는 그날을. 원영 7중경. 게다가 물의 법칙으로 연기를 진급시켰으니 천라지맘을 펼치기엔 충분하겠어. 사제 무정공의 호산대지니 지면 연결 구조는 이미 정해졌소. 도통탑은 청기봉 장로께서 직접 자리를 잡고 계산하셔야 하오. 마침 청기봉 도우께서 오늘 호산대진의 진도 수정권을 가져오셨기에 내가 모셔왔소. 위치는 정해졌습니다. 다음 달 천하을이 탑을 세우기 좋은 길일입니다. 김봉주, 이만 가보겠소. 하는 수 없지. 기다리는 수밖에. 다음 달 천하을을. 어디서 고급 물건을 구한다? 그러고 보니 난 채술수단도 부족해. 법삼천지의 채술을 더하면 엄청나게 강할 텐데 게다가 소여에 내 대소여의보이도 아직 행방이 묘연하고 지검 세트도 덜 모였는데 경미한테 좀 빌릴까? 그건 좀 아니지? 시스템, 운명화의 기운이 다닿기 전엔 진짜 안 죽어? 네, 주인님. 그럼 안심이네. 죽지도 않는 운명화라. 완전 걸어다니는 기운 창구잖아. 한바탕 패주고 절벽에서 밀어 비령에 빠뜨리면 보물이 굴러들어올 거 아니야. 송장로. 선사님, 부르셨습니까? 지금 급한 일 있나?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막 임무 게시판을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임무를 주고 수수료를 챙길까 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군. 그 일은 왕노인에게 맡겨두고 내가 자네에게 임무를 하나 주지.
무슨 임무입니까? 저 사문 입구 쪽에 수상조개 구는 장양 보이나? 저 녀석이 바로 운명하다. 안 죽어. 사람 시켜서 아주 모욕을 주고 이 죽도로 패버려. 쫓아낼 때 절벽이 있으면 뛰어내리게 만들고 사지가 있으면 사지로 몰아넣어. 아, 그게... 네, 제자가 당장 처리하겠습니다. 제자에게 줄 기연이 스스로 굴러들어오는군. 다음에 계속. 두 분 선배님, 송세아 좀 뵙고 싶습니다. 두 분 선배님께서 전해주십시오. 방자하다, 자벽제자 주제에 감히 송선사님의 존함을 함부로 부르다니. 사람을 얕보는 개같은 놈들, 세아를 만나기만 해봐.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김현우가 한마디만 했으면 내 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날 잠력으로 던져놓다니 분명 날 고의로 모욕한 거야. 세아한테 붙기만 하면 가장 먼저 너부터 손봐주마. 두 분 선배님 송선사님을 뵙고 싶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전해주십시오. 제 이름은 장현입니다. 송선사님은 분명 절 만나주실 겁니다. 채, 자벽제자 따위가 송선사님을 뵐 자격이나 있어? 빨리 꺼져. 여기서 방해하지 말고. 송세아, 내가 왔어. 닥쳐. 보물이 낼 제자들의 수련을 방해하면 책임질 수 있느냐? 송선사님을 뵙습니다. 세아야, 드디어 만났구나. 장현, 성지에는 규칙이 있으니 언행을 조심해. 송세아, 이게 무슨 뜻이야? 장현, 네 신분을 알아야지. 감히 송선사님께 무례하게 굴다니. 다음엔 몽둥이 한 대로 안 끝날 거다. 도대체 무슨 뜻이야? 단초에 넌 내게 연근이 없다고 속여 내 수련을 망쳤지. 난 예정을 생각해 수련자원을 보내줬건만 넌 오히려 날 모욕했어. 널 죽이자는 건 네 아버지가 과거 내게 베푼 은혜 때문이야. 오늘 널 보러 나온 건 말해주기 위해서야. 장씨 가문의 은혜는 다 떨어졌다고. 앞으로는 우리 둘은 아무 사이도 아니야. 스승님께서 직접 처리하시겠다고만 안 하셨어도 벌써 800번은 죽였을 텐데. 이상하네. 내가 먼저 직접 찾아왔는데 당연히 걔가 자원들을 바치면서 받아달라고 해야지. 이 모든 건 분명 김현우 그놈 수작일 거야. 세아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면 세아가 감히 내게 이럴 리 없어. 김현우, 널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이자를 쫓아내라. 앞으로 무정봉 근처엔 얼씬도 못하게. 사람 하나 쫓아내는데 뭘 이렇게까지 거창하게 해? 사냥꾼이 함정에 걸려들었군. 다음은 내 보물찾기 여행이 시작될 차례야.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됐어. 중요한 건 아니지. 현우 선사님 계셔? 지난번 말했던 폭탄건 말이야. 생각해낸 게 있어서 상의하고 싶어. 만봉주님, 저희가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이따가 꼭 작은 선사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폭탄건은 작게 보면 전 제자들의 전투수단을 강화할 수 있고 크게 보면 모든 단역 수련자의 앞날을 걸린 일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딨어.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서 연구할 시간 없어. 억지로 막으면 폭탄법은 다른 사람한테 연구하라고 넘길 거야. 선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전에 다 얘기 끝났잖아요. 일다 끝나면 얘기하자고. 알겠습니다. 그럼 반봉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선사님, 볼일 끝나면 꼭 오셔야 합니다. 송세아는 그저 나더러 태상성지를 떠나라고만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냐고 아직도 모르겠어? 송세아, 대단하군. 무정 본 거 대단하고. 내 목숨을 뺏으려고? 꿈 깨라. 나 장현, 오늘 살아남는다면 언젠가 무정봉을 짓밟아주마. 과연 운명아. 절벽에서 뛰면 기연이 있다더니 그 기연 이제 내 거다. 이게 뭐야? 나 방금 뛰어내렸잖아? 왜 아직 위지? 모르겠다. 일단 도망치고 보자. 쫓아라! 놓치지 마라! 알고 보니 대일분 청결이네. 마침 적당한 연체 신공이 없어서 고민했는데 뜻밖의 제대로 건진 셈이네. 빠트린 게 있든 말든 터트리면 끝이지. 거기 서라! 이놈! 어딜 도망가느냐! 순순히 항복하면 목숨은 살려주마! 원형 3명에 축기 12명이라 연기 4층인 나 하나 잡겠다고 참 애쓴다. 지금까지 도망친 것만으로도 또래들 중에선 자랑할 만하지. 우리가 일부러 봐주지 않았다면 넌 벌써 800번은 잡혔을 거다. 너희들 차라리 기도해라. 내가 저 밑에서 죽기를. 만약 살아서 돌아온다면 다들 가만두지 않겠다. 기운 10만밖에 소모 안 했네. 아직 다 안 뽑아먹었는데. 이상하네. 왜 기연이 하나도 없지?
운명화가 주는 기연이 설마 천망산 18도적보다 가난하진 않겠지? 최상급 영석 300만 개, 청계법기 8구개, 거기다 여성용 법기 3세트. 마침 세제자에게 하나씩 주면 되겠네. 하급 영보 5개, 중급 영보 1개, 공법 2권, 신비한 짐승 가죽 1장까지. 이번엔 진짜 대박이네. 나 절벽에서 뛰어내리지 않았나? 왜 다시 돌아온 거지? 게다가 나한테 영석이랑 단약도 있잖아. 신행부까지. 설마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내 몸속에 숨겨진 능력이 깨어나는 건가? 절벽 뛰는데 중독됐네. 이게 대일분 청결, 후반 상권이군. 진룡열까지. 운명아에게 딸려오는 기연이 역시 엄청나네. 하지만 결국 다 내 차지가 됐지. 내게 특수 체질이 있었어. 생사의 위기에서도 기사회생할 수 있다니. 하하하하. 이건 하늘이 내려주신 신의 가오라고 다들 두고 봐라. 저놈이 절벽에서 뛸 때마다 난 기연을 얻으니 보물 찾는 수고를 덜었네. 죽이긴 아까워. 이건 살아있는 보물 탐지기잖아. 자네는 탄력 기운을 강탈해 자신의 세우며 수위가 높을수록 자신의 세우냐 강해집니다. 죽이는 것보다 살려두는 게 낫겠군. 규칙을 정해둬야겠어. 절대 내 통제를 벗어나게 해선 안 돼. 내가 일러준 대로 말해. 빈틈 보이지 말고. 장현, 계속 도망치는 것도 방법은 아니지. 나와 내기하나 할까? 받아들일 텐가? 목숨을 걸죠. 기한은 1년. 외문제자로 승급시켜주지. 1년 안에 죽기에 성공하면 살고 실패하면 자결해라. 받아들일 텐가? 말뿐이면 증거가 없지. 당신이 도중에 나를 죽이지 않는다고 어떻게 믿어? 내가 천도에 맹세하지. 1년 안에 내가 널 죽인다면 그 자리에서 신선이 되어 불로장생할 것이다. 농담이야. 천도 계약을 맺어도 좋지. 계약을 어기는 자는 신마에 시달리고 수위가 정체될 것이다. 기다려라. 1년이면 내가 일어서기에 충분하니 그 오만방자함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이 중급 연고들은 나중에 제자들에게 쓰라고 남겨둬야겠어. 100만 배 보상 카드와 쓰기 딱 좋군. 이번 번은 정말 기괴하군. 하지만 세아는 선인의 환생이니 더 잘 다룰 수 있을 거야. 비장의 카드로 쓸 수 있겠어. 이건 오적번의 일부 재련법이군. 오행과 감정의 힘을 흡수할 수 있어. 만약 완성한다면 잠재력이 적지 않겠어. 미완료 퀘스트 8대 직전. 스승님. 너희도 꽤 오래 수련했는데 반지에 남은 물자가 없겠지? 그럴 리가요. 지난번에 주신 보물도 다 못 썼는걸요. 맞아요. 확실히 남은 게 없네요. 이 세 벌은 모두 상급 청계 법의로 금단 최고조의 전력 일격을 막을 수 있지. 오늘 호신용으로 주마. 이건 추풍치마다 부캐 한 잠 사로잡고 화풍수로 염색해서 내 화령근과 딱 맞을 거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스승님의 은혜는 평생 다 못 갚을 거예요. 앞으로 제 목숨은 스승님 겁니다. 이건 수은유선 치마다 먼지, 물, 불, 바람을 다 막아주니 쓰임새가 무궁무진하지. 감사합니다, 스승님. 스승님이 주시는 거라면 평범한 물건이라도 보물처럼 소중히 여길게요. 감사합니다, 스승님. 스승님, 뭔가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너도 이 치마가 네 분위기랑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니? 전혀 안 그런데요. 그럼 보여주거라. 법에는 이 세 벌뿐이다. 아닙니다. 없는 것보단 낫죠. 남한테 주면 되니까요. 셋째 사제, 정말 한번 입어볼 생각 없어? 저 박민수는 굶어 죽거나 여기서 뛰어내리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이 치마는 안 입을 겁니다. 이 우진이는 내가 딱 맞거든. 아무튼 이유 없지. 법에 세 벌이 나머지는 다 이득인 셈이지. 이건 대일분 청결, 구전연체 신공이다. 내 화령근과 잘 맞을 테니 이걸로 수련하거라. 체술과 법술을 함께 연마해 동급 최강이 되거라. 구전 신공이라니. 태선 성지에도 7권뿐인데 완본을 주시다니. 이 세상에서 이렇게 아낌없이 구전 신공을 전수할 스승님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 거야. 역시 스승님을 잘 만났어. 대일분첨. 나 뭔가 깨달은 것 같아. 오지 마. 난 아직 보물도 덜 줬는데 강제로 도통하긴 싫다고. 도통을 물 마시듯 하다니. 스승님과 사제의 우성은 정말 역대급이야. 오행상생이 정도였구나. 연기 시침까지 수련해서 오기를 채우고 축기해야지. 축하합니다. 청계법수를 깨우쳤습니다. 이름을 지어주세요. 분천조회. 오성이 너무 좋아도 피곤하다니까. 다음엔 도통하기 전에 미리 말하거라. 스승님, 저도 고의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천이야, 일단 대일분 청결을 바꿔라. 고맙다는 말은 이르다. 아직 상이 남았어. 이건 진룡열이다. 연체의 최고의 보약이지. 넌 아직 수위가 얕으니 직접 삼키면 안 된다. 목욕할 때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육신을 단련할 수 있다. 내가 방금 깨달은 분천조에도 이 공법과 잘 맞으니 함께 전수하마. 이 삼자루 1000개, 비검도 주마, 공법과 함께 사용하거라. 스승님, 귀한 하사품 감사합니다.
제자 보상 대구하겠습니다. 1월 유리신 성공개성 시 중급 성기도 거뜬히 마다내며 피 한 방울로 부활 가능. 피 한 방울로 부활이라 앞으로 사람 죽일 땐 피까지 흔적 없이 없애고 뼈까지 갈아버려야겠군. 이전엔 내가 너무 안일했어. 세아, 넌 전생에 수련 기억이 있어서 공법은 부족하지 않을 테니 이 연고들이 내게 딱 맞을 거다. 이 도걸추는 혈척검의 사기를 억누를 수 있다. 몸에 지니고 다녀라. 사기에 물들지 않도록. 감사합니다, 스승님. 스승님은 정말 잘해주셔. 내게 필요한 게 뭔지 다 기억하고 계시다니 이 마음 잊지 않을 거야. 스승님, 제 건요. 저도 방금 연기 5층을 돌파해서 보물이 필요하다고요. 내 것도 있으니 고치지 마라. 비님, 품 영보하듯 영보 혈지검에 하사하여 금제를 깰 때마다 위력이 2배가 됩니다. 만배부산이 발동되어 최상급 성기, 부살검이 지급됩니다. 최상급 성기라니. 이걸로 전투력이 최고조에 달하겠어. 이건 내게 주는 거다. 열심히 쓰려나고 게으름 피우지 마라. 스승님, 제게 너무 잘해주십니다. 앞으로는 절대 함부로 스승님 욕 안 할게요. 이 녀석, 민수운이 너무 없네. 그나마 제8검은 좀 쓸만하고 지검은 총 11자루가 모였군. 이 지검 중 드디어 11자루를 모았어. 수련을 게을리하지 마라. 좋아, 원형, 8중구살검 하금연구로도 쓸 수 있겠어. 미완수임무, 8대 신전 지검 11자루, 구룡인 등 미완수임무 전수 중 육신도 꽤 튼튼해졌고 시간을 계산해보니 외문제자들을 데리고 고송령의 갈날이 되었군. 그 웅령아, 장현도 갈 테니 기연을 빼앗아 제자의 영총을 찾아줘야겠어. 토야미, 너희가 입문한 이래로 연단, 부족연단과 부족제조, 연기의 기초를 배웠다. 오늘 너희에게 가르칠 것은 이것들과 동등하게 중요한 영총이다. 전투형 영총은 적을 물리치는 데 도움을 주고 고조형 영총은 탈 것으로도 쓸 수 있어 연기를 절약하게 해준다. 오늘은 현우 선사께서 직접 영총 포획과 계약을 가르치실 거다. 현우 선사님의 훈화가 있겠다. 자네는 가서 일보게. 여긴 내게 맡기고. 현우 선사님을 뵙습니다. 이번 작전에서 난 너의 안전만 책임질 뿐 행동을 통제하진 않겠다. 하지만 하나 당부하자면 고이유수를 만났을 땐 두 손을 높이 들고 몸을 최대한 키운 다음 법력을 다해 큰 소리로 호통쳐라. 절대 겁먹지 마. 알겠습니다. 선사님 말씀은 허장성세로 요수를 쫓으란 거군요. 틀렸다. 내 말대로 하면 더 존엄하게 죽을 수 있어서다. 방금은 농담이었고 긴장 좀 풀라고 한 소리다. 진짜 강한 요수를 만나면 무조건 멀리 도망쳐라. 영역을 벗어나면 보통은 쫓아오지 않으니까. 출발. 열흘이나 기다렸는데 드디어 밖으로 나왔구나. 증거라도 있어. 내 아들이 김현우에게 죽었다는 증거 말이오. 현재로선 증거가 없지만 김현우에겐 필시 천기를 가리는 법부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선배님 아드님의 유품을 지니고 있을지도요. 삼촌님은 본래 태상성지와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복룡정 전투도 코앞이니 잘못 죽이든 아니든 손해볼 건 없죠. 내 말이 사실이라면 본저도 약속한 대로 송세아의 목숨을 거둬주마. 감사합니다, 선배님. 하지만 모든 건 이성에게 돌아온 뒤에 정하겠다. 송세아 수많은 분신으로도 내 잔혼을 못 찾았는데 이 세계에 숨어 있었구나. 내 본체가 이곳엔 못 오니 분신의 얕은 선인 위압감으론 오래 속이긴 힘들겠어. 널 완전히 없애버리려면 수고 좀 해야겠어. 이제부터 자유행동이다. 영수를 길들이는 법은 미리 다들 배웠겠지. 활동 범위는 반경 50m를 넘지 마라. 온명하는 분명 깊은 곳으로 갈 테니 감시하면서 기연이나 챙겨야겠군. 자, 다들 해산해라. 십자가 말하길 무정봉 최고수가 원형 최고봉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 연어 최고봉은 어디서 나타난 거야? 오강태가 있는 한 김현우를 죽이는 건 불가능해. 일단 목숨부부터 건져야겠어. 당장 오강태를 물러나게 해. 안 그러면 당장 이 녀석 목을 꺾어버릴 테다. 인질이 이렇게나 많은데 하필 운명아를 잡고 협박을 하네. 네가 쟤를 죽일 수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인재가 제 발로 굴러 들어왔네. 무전봉 발전 퀘스트 발생, 오명 모집, 연어급 이상 태상, 연어급 이상 태상장로, 만물의 정보 탐색 가능, 충성도 항목 추가, 보상 탐지술 일용 수락하시겠습니까? 수락 완료. 이 탐지술 업그레이드 정말 유용하네.
오지마. 한 발짝만 더 오면 진짜 죽일 거야. 주디어, 어디 한번 봐줄 테니까. 진짜 죽인다니까. 빨리 죽여. 왜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거야? 누가 감히 태상성지구역에서 행패를 부려? 맞구나, 알아. 장현이, 그리 쉽게 죽을 리 없지? 익히 들었습니다, 동주. 김현호 도우의 용무가 적성과 같다고요? 오늘 뵈니 과연 명불허전이군요. 부인은 누신지요? 전 임설입니다. 중조 최씨 가문의 안주인이죠. 이번에 찾아온 건 제 아들을 제자로 받아주십사 해서요. 먼저 무정봉에 갔더니 장모님이 김도우께서 무리를 이끌고 고속령으로 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마침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이 사람은 어떻게 처리할지 김도우께서 결정하시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제자를 받는 기준이 까다로워서요. 제 문화에 들어올 수 있을지는 아드님을 만나본 후에 결정해야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되고 안 되고는 전부 제 보기에 달렸죠. 최강우의 어머님이십니까? 네, 그 못난 아들 녀석 이름이 동주까지 퍼졌을 줄이야. 최강우가 뭐 대단한 인물입니까? 전 처음 듣는데요. 속일 것도 없죠. 중조 4대 탕하 중 제 아들이 1위거든요. 가장 유명한 일화가 기로 여인을 위해 최상급 영석권산 3개를 날린 거랍니다. 내 아들은 기루 요녀를 웃게 하려고 최상급 영석광산 3기를 날렸고 최씨 가문의 가보인 섬기도 팔았죠. 게다가 구던신공 3권도 훔쳤고요. 작년에 가산을 정리하다가 우리 가문의 재산이 5분의 1이나 줄었다는 걸 알았어요. 난 여태 내가 부자인 줄 알았는데 내 그릇이 작았네. 무정봉에 이런 재력이 있었다면 제자들이 매일 돌파했을 텐데. 보아하니 도우께선 바쁘신 일이 있는 것 같군요. 이만 방해하지 않고 가보겠습니다. 무정봉으로 돌아가시면 제가 다시 찾아뵙고 제자 입적권을 자세히 논의하죠. 이만. 알고 보니 아들로만이 호구 아들을 제자로 받아달라고 온 거였어. 그 호구병 좀 고쳐보려고 말이야. 호구 고친다는 내 명성이 중주까지 퍼졌나 보군. 하지만 예전엔 내가 제자를 찾으러 다녔는데 이젠 제자들이 알아서 찾아오네. 좋은 징조야. 이 녀석 화복이 겹쳐있구나. 방금 큰 재난을 겪었으니 반드시 기연이 있을 터. 이 수건이 바로 그 실말이겠지. 이노인, 가서 외문 제자들을 돌보고 가는 김에 질 좋은 영수새끼 몇 마리 찾아봐. 네, 정말 목숨을 아끼시네. 가까운 데 가면서 연호경인데도 연호경 최고수 호위병을 둘이나 데리고 오다니. 내가 암살하러 온 게 아니라 이천이 직접 나섰어도 도망칠 수 있었겠어? 날 죽여. 난 한마디도 안 할 거니까.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는 건 누군가 널 시켜서 나를 죽이러 왔다는 뜻이겠지. 배후에 있는 자는 내가 정체를 알아낼까 두려운 거야. 내 재능을 경계하거나 아니면 태상성지를 경계하거나 너 같은 자객을 고용할 수 있는 걸 보면 분명 거대 세력의 우두머리겠지. 원수진 건 그 자리에서 다 갚았고 남은 건 하나지. 태의성주 2000.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맞췄지? 이윤우 죽일 때 디구도 비처리했는데 어떻게 알아낸 거지? 나랑 바둑 한 판 내기하자. 내가 이기면 넌 우리 무정봉에 남아서 태산장로가 되는 거야. 당신이 지면 내가 지면 바로 금제를 풀어주고 널 놔주지. 남아일은 충천금이야. 동주에 내 적수가 있었군. 이자에 바둑엔 어째서 이렇게 많은 상고시대 성현들의 자취가. 난 이자와 애초에 차원이 다르군. 내가 졌어. 이건 태고기경의 일부 내용이야. 나랑 무정공으로 가자. 네가 나 이기는 날을 기다리마. 내가 예전에 바둑을 두며 가졌던 모든 의문들이 드디어 풀렸어. 이건 더할 나위 없는 보물이고 진심으로 승복합니다. 오늘부터 세상에 태일성지 이성익은 없어. 오직 무정봉에 태상장로 기광만이 있을 뿐. 기광, 봉주를 뵙습니다. 예의 갖출 거 없어. 오노인, 그의 몸에 걸린 금제를 풀어주시오. 수령계는 속고 속이는 곳인데 이렇게 결과에 순순히 승복하는 자가 있다니. 유연디에서 수잡돌인 게 너였군. 장현이 방금 기연을 다 썼으니 이번엔 좋은 영수가 안 나왔군. 계획은 물거품이 됐어. 봉주님, 고성령 깊은 곳에서 용구새끼 3마리를 찾았습니다. 진룡의 혈맥을 지닌 오풍용구라. 새 제자의 탈 것으로 딱 좋겠어. 가자, 무정공으로 돌아간다. 어머니, 놔주세요. 제자 되기 싫어요. 홍이 보러 갈 거예요. 맙소사. 집착치가 120이라니. 호국의 끝판왕이군. 시스템, 집착주는 무정단으로 풀 수 있나? 좀 까다롭겠군. 현우도 우리 강우, 당신 제자가 될 자격이 있나요? 그가 거둔 세 눈의 제자들 모두 깊은 정에 빠져 있었지만 결국 정을 비는데 성공했어. 강우의 일은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어. 이 제자를 거두도록 하죠. 전 저 사람 제자 안 해요. 할 사람이나 하라죠. 전 홍이한테 갈 거라고요. 무례하구나. 아이가 제멋대로라 결례를 범했다면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이러는 건 반은 그 홍이에게 정이 깊게 든 탓이고 나머지 반은 누군가 집착주를 걸어서입니다. 집착주라고요? 어쩐지 우리 아이가 어떻게 기로 여자한테 그렇게 푹 빠졌나 했더니 누군가 수작을 부린 거였군요. 도, 이 집착주를 풀 수 있습니까? 제가 알아봤으니 당연히 해결할 방법도 있죠. 이 일은 나중에 다시 얘기합시다.
도, 필요한 게 있다면 편히 말씀하십시오. 전력으로 돕겠습니다. 마신혈. 전 또 무슨 대단한 거라고. 마신혈이 귀하긴 하나 아주 희귀한 건 아니죠. 급하시다면 장로를 시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아이의 인문 선물입니다. 앞으로 강우는 도읍께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때리든 꾸짖든 훈육에 절대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인문 선물이라 제자를 그렇게 많이 거뒀어도 이런 건 처음 보는군. 계속.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우야, 어서 절 올리거라. 난 충주로 갈 거야. 홍리를 만날 거라고. 부인께선 먼저 돌아가시죠. 제게다 훈육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강우는 도읍께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부인, 잠시만요. 숨어 계신 도우도 같이 데려가셔야죠. 황노인, 여긴 어쩐 일입니까? 함아저씨, 살려주세요. 홍리를 만나야 한다고요. 제 은신술은 대승기 수련자에게서도 목숨을 건졌었는데 오늘 이렇게 단번에 간파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명불허전이군요. 저도 모른 척하고 싶었지만 시스템 창이 너무 눈부셔서요. 소주인, 전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는 알아서 하십시오. 쉬라고 하지 않았소. 강우가 이 지경이 된 건 당신 책임도 크오. 도읍께 패를 끼쳤습니다. 황노인의 은신술은 저조차 간파하지 못했는데 스승을 제대로 만났군요. 괜찮습니다. 무전봉 상기슭에 있는 대승기 수련자도 가는 길에 데려가시죠. 말도 안 돼. 어떻게 짐조 할아버지까지 알아챈 거지? 겉으로는 반항하는 척 하더니 몰래 구원병을 불렀구나. 김현우를 만났기에 망정이지. 야, 눈치껏. 당장 날 놔줘. 당장 놓으라고. 내 신기를 건드리면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스승에게 무례하게 굴다니 맞아야지. 감히 날 때려? 넌 죽었어. 아무도 내게 손댄 적 없다고. 두고 봐. 이번이 두 번째다. 좋아. 절대 인정 못해. 아미타불, 빈도는 말재주가 없어서 덕으로 감화시키는 걸 좋아하지. 방금 아직 힘도 안 썼다고 하려고 했나? 제자 최강우가 스승님을 뵙습니다. 아직 힘도 안 썼는데 벌써 승복한 거냐? 다행히 내가 눈치가 빠르지. 기회만 생기면 목숨을 끊어주지. 축하합니다, 주인님. 4번째 지턴 제자를 거두셨습니다. 8대 지턴 임무 중 절반을 달성했습니다. 계속 분발해 주십시오. 다음에 계속? 이건 무전공의 전승공법이다. 먼저 수련해라. 감사합니다, 스승님. 이 무정단을 먹어라. 수련을 도와줄 것이다. 먹을게요. 단잠 먹을게요. 너와 홍이의 일에 대해 말해보거라. 홈이요? 방금 제게 뭘 먹이신 거죠? 어째서 제가 그녀에게 예전만큼 집착하지 않게 된 거죠? 수련을 돕는 탄약이다. 지금 정신이 훨씬 맑아지지 않았느냐? 그런 것 같네요. 그럼 말씀드릴게요. 홍이와의 사랑, 저와 홍이의 사랑 이야기를요. 사랑 이야기? 너희가 도래라도 되느냐? 아닙니다. 그럼 걔가 널 좋아한다고 했어? 그것도 아냐? 그럼 손은 잡아봤고. 안 잡았어요. 근데 무슨 놈의 사랑 이야기야? 그건 네 호구 이야기지. 알겠어요. 스승님이시니까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저와 홍이의 사랑은 어느 화창한 오후에 시작됐어요. 홍이에 대한 제 호구짓은 어느 화창한 오후에 시작됐어요. 홍이의 본명은 워롱인데 선음루의 악공이에요. 연주만 하고 몸은 안 팔아요. 워롱이는 다른 사람한텐 차가운데 그놈한테만 다르게 굴었어요. 다들 그러더라고요. 소범이 그녀의 기둥서방이라고요. 한음루 기생선발대회 때 제가 소범이랑 지력대결을 하다 최상급 영석광산 3개를 잃었어요. 그 정도 호구짓이면 너도 참 대단하다. 내 말 안 믿겨? 그 서범이라는 놈 진작에 오롱이랑 눈 맞아서 둘이 자고 네 돈 뜯어낸 거야. 이 호구란 무슨 말을 더해. 나중에 임솔이랑 얘기하는 게 낫지. 됐어. 네가 믿든 말든 상관없어. 오늘부터 넌 나 김현우의 제자다. 내 어머니가 내게 주신 인문예물이니 그대로 답례로 너에게 주마. 이 대일분청결은 구전연체 신공이라 내 화령근에 딱 맞을 거다. 네가 원영의 경지에 오르면 그때 널 중주로 돌려보내주마. 이 사람 손에 나한테 맞는 연치군법이 있을 줄이야. 좋은 스승인 건 맞나 보네? 스승님, 원영까지 수련하려면 적어도 100년은 걸리지 않습니까? 그쯤이면 홍이가 저를 잊었을 텐데요. 누가 내게 쌍년근의 재능만 있다고 했지? 너한테는 숨겨진 마신 혈통이 있다. 그럴 리가요. 저희 최씨 가문 조상 중엔 마신이 없었는데 옆집 왕씨 가문에 마신 혈통이 있긴 하죠. 오, 옆집 왕노인? 말도 안 돼.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제가 최씨 가문에서 혈통 검사도 받았는데 외부 혈통일 리가 없다고요. 이런 가능성은 어때? 네가 최씨 가문과 왕씨 가문 사이에서 태어났을 가능성.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럼 내기 하나 하자꾸나. 만약 내게 진짜 마신 혈통이 있다면 원영이 되기 전까지 얌전히 내 밑에서 수련하고 도망치지 마라. 없다면 바로 중주로 돌려보내주마. 내가 도망치려던 걸 어떻게 알았지? 좋습니다. 내기하죠. 맹세해라. 네가 줬는데 약속을 안 지키면 다음에 홍이를 볼 때 즉시 10말 10살 죽을 거라고.
맹세가 너무 악독한 거 아닙니까? 맹세 안 해도 된다. 그럼 난 널 무전봉에 평생 연금할 수밖에 없어. 너무하십니다. 맹세할게요. 가서 체감우 좀 감시해. 도망치지 못하게 하고 이상한 소문 못 내게 해. 네, 봉주님. 제가 확실히 감시하겠습니다. 第11港注意力哈德表过哈萨500倍不上摆动不上低零2000倍不上摆动注意力哈德解流哈萨3个表过穿越港不上300倍不上摆动低零500倍不上摆动哈个表过越给注意力穿越법비哈萨不上低零 좋아. 드디어 12지검을 다 모았군. 앞으로 비장의 카드가 하나 더 생겼어. 대신 통을 쓰는 것보다 범역도 훨씬 덜 들고 재료를 구하러 다니는 수고도 덜었지. 다만 오적지기는 천천히 찾아봐야겠어. 나중에 시간 날 때 연마해봐야지. 시스템, 너 게임사에서 연수라도 받고 왔어? 한 세트 다 모으니까 또 주네. 무슨 카드 수집하냐? 채. 좋다. 이 영수연구 새끼와 진룡의 10방울은 너의 연체 비승에 도움이 될 거다. 주인 천이에게 용고하자 주인 5000배 보상 발동 주인 5000이 주인 5000이 용공획 이수 새끼용 지획대 이수 새끼용포 획득 스승님, 제가 진룡열을 흡수할 때 연기가 요동쳐서 주아인마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스승님께서 호법을 서주셨으면 합니다. 주아인마라니 처음 듣는데 왠지 좀 이상하단 말이지. 스승님 사저의 호법은 제가 서겠습니다. 축기 2층이구나. 훌륭해. 매번 내일을 방해하네. 세아가 호법을 써주면 딱 좋겠구나. 아무래도 남녀가 유별하니 말이다. 스승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3회 참 때 맞춰오네. 하필 내가 상 받을 때만 나타난다니까? 사저도 참 호법을 서준다는데 잘못됐나요? 그 얘기는 그만하자. 네. 너랑 네 장현 소공자는 어떻게 됐어? 배움은 안 할게. 이천도 김현우가 또 발전했어. 더 지체하면 늦어. 이미 이성익을 보냈어. 그의 암살술은 최고니 김현우는 반드시 죽을 거요. 그러길 바라지. 김현우, 내 아들과 함께 묻혀라. 이 녀석 또 도통했네. 시스템. 네가 준 무상의 5성 가짜 아니야? 민수가 도통한 횟수는 많지만 수확은 제한적입니다. 주인님의 도통질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네. 알았어. 내가 오해했네. 사과하는 셈 치고 절 한번 해. 스승님. 오늘도 도통한 거야? 네. 뭘 깨달았는데? 축기 이후의 길을 깨달았어요. 가슴속 오기가 원만해지면 축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엔 외오엠을 수련해서 안팎이 하나가 되면 금단경에 도달해요. 게다가 제 방식은 결단도 필요 없고 원형을 기를 필요도 없어요. 나중엔 바로 원신을 수련해낼 수 있다고요. 자세한 건 그 경지에 도달해봐야 알겠지만요. 태양을 떨어져라 보는데 눈 안 부시냐? 부시죠? 근데 왜 봐? 선생님, 저 지금 엄청 멋있지 않나요? 난 살면서 두 부류를 제일 싫어한다. 어떤 부류요? 내 앞에서 폼 잡는 놈, 그리고 내가 폼 잡는 걸 안 보는 놈. 그럼 스승님, 제가 바로 스승님의 진정한 수제자 아닙니까? 헛소리 말고 이건 내게 주는 상이다. 수련이나 열심히 해. 이건 분명 송무인이 한 거겠지. 일 처리 한번 깔끔하네. 종문 지출도 해결하고 제자들 자원도 벌게 해주고 실전 연습까지 되니 이게 바로 일석삼조지. 내가 도통 탐만 세워서 신통문법에 부족한 점만 채우면 우리 무전공도 곧 다른 칠봉을 따라잡을 수 있을 거야. 그나저나 천이 녀석들은 매일 폐관 쓸만 하니 이제 슬슬 나와서 임무도 좀 하고 실전 경험도 쌓아야 하지 않을까? 임무 내용, 3명의 제자가 각자 종문 임무 하나씩 완료. 임무 보상, 대승기 지원 카드 한 장. 10분 주인님 임무 수행하시겠습니까? 주인의 생각 감지. 시스템 임무 발급 완료. 임무 명칭. 감호 유한 첫 경험. 임무 내용. 세난의 제자에게 각자 종문 임무 1대 완수시키기. 임무 5상. 대승기 체험 카드 1장 10분. 안 받을게. 임무를 수락하시겠습니까? 주인, 거절. 할 리가 없지. 안 받을 리가 없잖아. 주인 수락 완료. 조속히 임무를 완수하세요. 예전엔 썰렁했는데 이제야 좀 활기가 도네.
백골이 얽히고 설켜 말없이 황야에 누워 비바람에 씻겨가네. 시스템, 내가 자원을 쏟아부어 금세 패널로 만들면 직전 제자로 거둘 수 있나? 가능한가? 넌 어디서 온 제자냐? 전에는 못 본 얼굴인데. 현우 선사님을 뵙습니다. 저는 스승님이 없고 외문에서 막 승급한 제자입니다. 전에는 계속 장경각을 지켰죠. 부디 제가 선사님을 방해한 게 아니길 바랍니다. 말이 계속 라임을 맞추는데 목숨이 하나 깝냐? 그래서 지금은 네가 무정봉의 내문 제자라고? 선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지금 무정봉에서 지냅니다. 가끔 해지는 걸 봅니다. 나름 괜찮다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시를 짓다 보니 이런 버릇이 생겼습니다. 이미 습관이 되었습니다.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의 운율이 안 맞으면 잠을 자도 편하지 않습니다. 이건 오풍 소보재단이다. 오성을 높여주는 최고의 영역이지. 오늘 너와 인연이 닿았으니 이걸 너에게 주마. 감사합니다, 선사님. 이 녀석 제법 똑똑하군. 내 앞에서 먹다니 누구한테 뺏길 걱정도 없고 내가 허벅까지 서주게 만들었어. 생각이 깊은 게 꽤 괜찮은 싹수야. 한 알에 고작 20년이라니. 도통차가 다살하면 그때 봐야겠군. 왜 재능이 최고는 아니지만 심지가 굳으니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혹시도 모르지. 직전 제자가 될 기회가 생길지. 수련의 길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사님. 내 말이 맞았군. 이윤의 죽음은 김현우와 관련이 있어. 이도우는 이미 김현우의 손에 죽었을 것이다. 이성주님,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증거가 없다. 지금 태상성지와 전쟁을 벌이면 공룡정 대계에 지장이 생겨. 장훈, 가서 전자니노를 모셔오라. 네. 비가 졌어. 정가가는 짝수라고 했지. 헛소리마. 성주와 여아바씨 우리 둘까지 넷이지. 아니지. 전령 제자까지 5명이니 호수잖아. 네가 진 거야. 고노파에 너 반칙하네. 내가 내기를 감당 못한다고? 내 얼굴에 동치하는 거랑 뭐가 달라? 그만해. 중요한 일 때문에 불렀다. 내가 이성익을 보내 김현우를 암살하려 했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가서 상황을 알아봐라. 그리고 겸사겸사 김현우의 목도 가져오거라. 걱정 마십시오. 저희 형제에게 맡기시죠. 성주님, 저 둘은 행동이 제정신이 아닌데 믿을 수 있습니까? 둘이 힘을 합치면 합체경도 거뜬해. 송세야, 내가 김현우를 죽이고 나면 다음은 네 차례다. 선제비 자리는 오직 내 차지야. 이 덕으로 사람을 감복시킨다는 거 꽤 쓸만하네. 나중에 돌아가면 근교 하나 만들어야지. 그때 김현우에게 제대로 맛을 보여주겠어. 마신을 확인한다고 내기를 해? 마신을 확인한다고 내기를 해? 내가 도망가면 뭐로 확인할 건데 역시 너무 어려. 소당, 소주인이 왜 도망가는 것 같아? 연기하는 거야, 어머니. 아저씨 속여서 영석 좀 벌려고. 그 대인은 우리 집 보물가게 그대로 있어. 정말요? 거짓말이면 내가 강아지다. 지금 폐상성지에 금지가 많아서 나갈 수가 없어. 네가 날 밖으로 보내주면 학대사 찾아서 보석 박아줄게. 어디 한번 볼까? 내 덕으로 감복시키는 게 센지 내 것이 더 센지. 스승님. 헤헤, 소주인 스스로 알아서 살아남으세요. 자, 어디 한번 보자. 어떻게 덕으로 감복시키는지. 스승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안 도망갈게요. 다시는 안 도망갈게요.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엄마, 집에 갈래요. 홍이야, 너무 보고 싶어. 고작 이틀 만에 이 녀석 집착치가 10점이나 올랐군. 다음엔 약을 더 늘려야겠어. 도통이 주인님을 뵙습니다. 어떤 기능이 있는지 말해보거라. 각 층마다 환영 연심과 모의 전투, 제자 대결이라는 3가지 구역이 있어 신통력을 연마할 수 있습니다. 층별 시간 흐름은 롱5배씩 증가하여 9층에선 밖의 하루가 탑 안의 4일과 같습니다. 이 시간 흐름은 평범한 제자들의 성장에 적합하고 김청이 같은 천재들은 가끔씩만 쓰면 됩니다. 그들은 밖에서 얻는 기연이 더 많으니까요. 봉주님, 훌륭한 장소를 하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 수위가 크게 정진했습니다. 저와 성장로는 이미 화신경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두 사람이 상의해서 제자들이 지켜야 할 사용규칙을 정하시오. 공적에 따라 사용횟수를 교환하게 하면 돼요. 이 일은 두 사람에게 전적으로 맡기겠어. 이 능구렁이 같은 김현우가 전에는 무정봉에 미천이 없다고 하소연하더니 이제는 도통탑까지 꺼내들었잖아. 이 탑은 성지사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 무정봉이 아주 깊이 숨겨두었군. 손 선사님, 대승기로 돌파하셨군요. 말하자면 김도우에게 감사해야지. 내 오랜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준 덕분에 순조롭게 돌파할 수 있었어. 정말 다행이에요. 손 선사님까지 우리 무급봉에는 이제 대승 태산장로가 3분이네요. 네가 수련에 매진했다면 나를 넘어서지 못해도 큰 차이는 없었을 거다. 무급봉에서 제일 뛰어난 제자가 기어코 장교가 되어서 잠일에 얽매여 있으니 더 발전하기 어렵지. 스승님이 돌아가신 순간부터 전 복수만을 위해 살아왔어요.
신선이 된다 해도 그 세력이 파멸하는 걸 보는 것만 못해요. 어릴 적부터 고집 하나는 셌으니까 더는 말리지 않으마 김도우가 화신 저주를 깰 수 있을지 지켜보자꾸나. 만약 실패한다면 3천년 안에는 기회가 없을 거다. 난 그를 믿어요. 전부 저 셋 다 보잘것없는 출신인데 고작 2-3달 수련하고 이렇게 강해지다니. 김현우의 제자 육성 실력은 진짜 장난 아니네. 근데 모르겠어. 그 사람이 내 몸에 마신 핏줄이 흐른다던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이렇게 잘생겼는데 아무리 봐도 왕씨 가문의 그 못생긴 핏줄은 아니잖아. 나와 함께 수련한 지도 시간이 꽤 지났구나. 다들 실력이 많이 늘었어. 수련의 길은 실력만 기르는 게 아니다.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계산하는 일이 더 많지. 무작정 틀어박혀 수련만 할 순 없으니 적당한 실전 경험도 필요해. 최근 남현문 구역에서 마족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남현문은 지금 몰락해서 그 마족을 상대할 사람이 없지. 준비해라. 너희 넷을 보내서 실전을 겪게 할 생각이다. 자신 있느냐? 요마 타치는 수련 전부터 제 꿈이었어요. 드디어 나설 기회가 생겼네요. 아싸, 드디어 나간다. 무전공을 벗어나는구나. 밖으로 나가면 성지와는 다르다. 오늘 너희에게 행동 수칙을 전수하마. 엄격히 지킨다면 무사히 틀림없이 무사할 것이다. 스승님,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 수칙의 이름은 사불료, 이불구, 일피살이다. 평소엔 손을 안 대면 그만이지만 원한을 사면 뒷감당이 안 되지. 첫 번째가 바로 사불료다. 첫째, 노인은 살려두지 않는다. 돌파가망이 없는 나이가 많아. 돌파가망이 없는 자는 대체로 속이 깊어서 뒤에는 10중8구 복수를 다짐하는 후배가 있지만 나면 반드시 뼈가루조차 안 남기고 흔적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스승님, 두 번째 불효는 뭡니까? 둘째, 소녀는 살려두지 않는다. 소녀는 미래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어느 날 기현을 만나 갑자기 하늘로 날아오를지 모르지. 만나면 바로 뼈가루도 안 남기고 혼까지 없애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중주에 얼마나 많은 세가 자제들이 재능 있는 소년을 살려뒀다가 결국 가문이 멸망했습니까? 진작이 주칙을 따랐다면 그런 일은 없었겠죠. 셋째, 지인은 살려두지 않는다. 지인은 네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사람의 마음은 시험을 견디지 못하지. 오늘 살려준다 해도 당장은 고마워할지 모르나 나중에 질투나 암심을 품고 몰래 널 해칠 수도 있다. 그러니 넷째는 낯선 사람인가요? 낯선 사람도 살려두면 안 되는군요. 맞아. 지인은 그래도 체면은 챙기니 몰래 기껏해야 몰래 널 해치겠지만 낯선 자는 너 아무런 연고도 없으니 살려줬다가는 돌아서서 바로 네 등에 칼 꽂을 수도 있지. 당연히 더 살려두면 안 된다. 그럼 살려줄 사람이 있긴 합니까? 낯설지도 친하지도 않고 늙지도 어리지도 않으면 살려둬도 되는 겁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습니까? 예전에 내가 배워버린 청망38도적은 미인을 앞세워 다 죽어가는 적 위장에 행인의 방심을 유도한 뒤 공격했지. 그렇게 목숨을 잃은 수련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다음은 두 가지. 구하지 않는다이다. 밖으로 나가면 식은지심을 품는 걸 가장 경계해야 해. 스승님, 그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구할 수 없는 자는 구하지 않고 구할 수 있는 자도 구하지 않는다. 개소. 구할 능력 없는 사람 때문에 자신까지 위험에 빠뜨릴 필요 없다. 구할 필요 없다. 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다른 이가 파놓은 함정일 수 있으니 더더욱 구하면 안 된다. 명심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피살이 뭡니까? 그럼 첫 번째 피살은 뭡니까? 나와 적대하는 자는 반드시 죽인다. 이길 수 있으면 죽여야 하고 못 이기면 스승이 죽인다. 지금 이길 수 있으면 지금 죽이고 지금 못 이기면 나중에 죽인다. 다들 알아들었느냐? 스승님의 가르침을 명심하겠습니다. 됐다. 이제 하산하거라.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그냥 잠입할까? 미쳤어? 대상성지 호산대지는 도극기 고수도 못 들어. 죽으려면 혼자 죽어. 얌전히 기다려. 저기 저 녀석들 봐. 김현우 제자들 아니야? 저놈들을 잡자. 김현우를 찾으면 저놈들로 유인하면 되지. 일리가 있네. 성지에서 멀어지면 그때 덮치자. 두 분, 절 찾고 계십니까? 네가 바로 김현우냐? 우리 형제의 은신술이 이렇게 감쪽 같은데 어떻게 알아챈 거야? 이천이 보낸 자들이었군. 마침 두 자리가 비었는데 태상장로 자리가 말이야. 제 발로 굴러들어온 행운이군. 도박의 법칙. 사람의 일생이란 매 순간이 도박이었구나. 하늘과는 운을 걸고 사람과는 목숨을 걸지. 이거 꽤 재밌군.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어? 저놈들 도망 못 가게 해라. 난 도통 좀 하고 오지. 이 노인이 왜 저기 있어? 김현우를 지키고 있잖아. 뭔가 이상한데? 이 노인이 언제부터 태상성지랑 한패가 된 거지? 도통을 마음먹은 대로 한다고? 이건 너무 말도 안 되잖아. 두군, 오래 기다리셨어. 도통이란 게 원래 이렇소. 느낌이 오면 막을 수가 없거든. 보아하니 두 분이 그 천잔이 노시겠군. 도박을 그리 좋아하신다던데. 대장물은 지난 일을 자랑하지 않는 법. 그건 다 과거의 일이야. 난 이미 도박을 끊었어. 못 믿겠다고? 그럼 나랑 내기할 텐가? 두 분이 내기를 좋아하시니 기회를 하나 드리죠. 이기면 보내드리고 지게 된다면 제 무정봉에 들어오십시오. 무슨 내기지? 네, 네가 이겼다. 결과에 승복하마. 축하합니다, 주인님. 임무 완료. 해산장로 오면 수집. 임무 보상이 지급되었습니다. 충성도 60. 합격선이네. 내기 매너는 확실하군. 구매낼 테니 먼저 무정봉을 안내해줘. 다른 건 내가 돌아오면 얘기하지. 작은 선사님, 내기 한 번에 저들을 거두시다니 너무 경솔하신 것 아닙니까? 월봉은 무정봉 사비로 처리할 거요.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다 책임지겠어. 선사님, 기다리겠습니다. 이럴 필요까진 없잖아. 내가 주인도 아니고. 스승님의 명이다. 널 잘 감시하라고 하셨지. 도망치려 한다면 덕으로 제압하겠다. 대체 그 돈 왜 가져온 거야? 빨리 집어넣어. 보기만 해도 다리가 후들거리니까.
스승님의 명이다. 네가 약 먹는 걸 감시하라고 하셨어. 5일에 한 알씩. 난 스승님이 말씀하신 나보다 더 지독한 사랑꾼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을 뿐이야. 난 그런 사람 아니야. 홍이와 나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해해. 나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지. 소이동구로 3만 리를 가고 은식부로 몸을 숨기면 아무도 날 못 찾겠지? 홍이야, 기다려. 귀여운 제자야. 부적에 손에 쓴 걸 알게 되면 정말 기뻐하겠지. 그 운일광인까지 합치면 직전 제자가 5명이 됐네. 태상장로 5명, 딱 한 명씩 호위하면 되겠어. 연어경이면 제자들이 화신경에 오를 때까지 지킬 수 있겠지. 하지만 나도 빨리 성장해야 해. 비장의 무기가 아직 부족해. 법천상지, 좌우검진, 위선일격. 비장의 무기가 5장뿐이라니 너무 불안해. 내가 원하는 안정감은 홈잡고도 무사히 빠져나오는 거라고. 제자 키우는 길은 아직 멀구나. 박도, 마족은 도대체 정체가 뭐야? 상고시대 백족이 다툴 때 마족은 대륙 외곽으로 밀려나 인족과 가장 앙숙이 됐지. 왜 앙숙인데? 예법도 일륜도 없으니까 어떤 부부는 남매이면서 부녀지간이야. 잠깐만. 아들이 엄마랑 딸을 낳고 다시 그 딸과 흥이네. 그런 걸 당연하게 여겨. 사람을 마도에 빠뜨려 욕망에 갇히게 만들지. 착한 자들도 있어. 당연히 착한 마족도 있지만 극소수지. 마교와 마족의 차이는? 마교는 사람이야. 이치를 따지며 마공은 수련해. 평판은 나빠도 잔인하게 몰살하진 않지. 설명해줘서 고마워, 사제. 역시 우리 홍이가 제일 예뻐. 라면문 구역에 도착했어.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연회를 준비했으니 드시고 돌아가시죠. 영감탱이, 무슨 소리야? 우릴 무시하는 거야? 성지 인재들을 어찌 무시하겠습니까? 축기 후기인 저도 당해내지 못해 금단 수련자를 모신 겁니다. 네 분의 수위로는 한 문파의 문주가 상식이 없네. 성지의 축기가 보통과 같겠어? 급을 뛰어넘는 전투는 일상 다반사라고. 도께선 급을 뛰어넘어 보셨습니까? 아니, 하지만 내 두 사저들은 해봤지. 이런 천재시라니. 스승님이 누구신지. 김현우 스승님이십니다. 하루 만에 원형에 오른 김현우. 그럼 당신이 무정봉의 대사죠. 김천희? 맞아. 무정봉의 천재분들. 제가 눈이 삐었군요. 어서 안으로 드시죠. 정보는 바로 올리겠습니다. 말해, 성지 제자를 속여서 이곳으로 부른 도대체 무슨 꿍꿍이지? 아직도 모른 척 하시겠다. 우리가 무정봉에 들어온 지 제일 오래된 선배도 고작 2세대밖에 안 됐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우리가 마족을 없앤다 확신해? 태도가 이리 돌려나다니. 분명 꿍꿍이가 있어. 스승님이 말씀하셨지. 덕으로 사람을 다스리라고. 말해, 대체 무슨 목적이 있는 거야? 오해예요. 전부 오해입니다. 전 현호도께서 제자 바보라는 명성을 듣고 그래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대한 것뿐입니다. 만약 당신들이 마족의 손에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분명 가만히 있지 않으실 테니까요. 아무리 사불류라 해도 도속 전문의 종주를 죽이는 건 좀 그렇잖아? 내게 기억을 지우는 술법이 있어. 방금 전 기억만 지우고 치료약을 먹인 뒤에 아무 일 없던 걸로 치면 돼. 좋은 생각이야. 내가 왜 여기 쓰러져 있지? 옷에 이 피는 또 뭐고? 저희 스승님은 김현우님이시며 남현문 문주님의 마족 채취를 도우러 왔습니다. 무정봉의 천재들이셨군요. 어서 정문 안으로 드시죠. 어라? 이 말 왠지 낯이 익은데? 가정이 순탄치 않았지만 그 신중함은 칭찬할 만해.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다간 나중에 어떤 무서운 상전들을 키워내게 될지 모르겠군. 이게 저희 남현문의 전체 전력입니다. 그리고 수명이 얼마 남지 않으신 결단기 태상장군님이 계시는데 만년 추가로 겨우 연명하고 계셔서 큰 전투를 치르시면 입적하실 겁니다. 그래서 뻔뻔하게 성지에 도움을 청한 겁니다. 저력이 남아있으니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문주님은 위기에도 침착하시니 반드시 종문을 다시 정상으로 이끄실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 거처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쉴 필요 없습니다. 빨리 마족을 없애야 문주님도 마음을 놓으시겠죠? 그것도 좋지요. 난동을 부리는 건 매마인데 생김새가 아주 수려합니다. 얼마나 수려한데요? 현우, 도인과 3할 정도 닮았습니다. 그럼 꽤 수려하겠네. 매만은 환경과 유혹에 능합니다. 우리 남현문이 수차례 터벌했지만 모두 피해가 컸습니다. 지금 놈의 수위는 이미 죽기 후기에 달했고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마물 처치는 안 어렵지만 종적을 찾는 게 문제죠. 놈이 다시 범행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제게 마물을 찾는 술법이 있습니다. 가만히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따라와. 연마대지는 어떻게 됐나? 오늘 소주인께서 순시하러 오실 것이다. 대지는 완성되었습니다. 700만 백성이 모두 진에 갇혀 있습니다. 당장 연회를 준비하여 소주인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오, 내 환경을 깨다니. 제법이군. 이런 절색들이라니. 오늘 운이 좋군. 날 노리고 있어. 죽여라. 체면이 목숨보다 중요하겠어? 좋아. 아주 좋아.
너 같은 놈이 마음에 들어. 꽤나 돈 많은 꼬마 아가씨네. 영보를 써봤자 날 다치게 할 순 없어. 네가 반항할수록 난 더 흥분되거든. 연마진의 기반. 사악한 진이었군. 오노인, 이따 청남에게 사람을 보내 조사하라고 해. 비장의 카드도 안 쓰고 호흡이 꽤 잘 맞네. 칭찬할 만해. 누가 내 연마진을 망쳤느냐? 신장, 엄청 세잖아. 난 전생에 무전공에 빚을 져서 이번 생에 갚으러 온 게 분명해. 다들 이리 와. 내게 소이동부가 있어. 목숨은 건질 수 있을 거야. 스승님이 계신 줄 알았다면 저 혼자 도망칠 걸 그랬어요. 마지막 비장의 카드도 떨어졌어? 네, 그 소이동부는 내가 이미 손에 써놨지. 도망치는데 성공했어도 바로 전송될 곳은 해상성지 입구였을 거다. 마제라마의 아들은 겉으로만 화신 최고조 3명과 연어 후기 1명을 데려온 게 아니야. 어둠 속에 숨겨둔 반보합 최강자가 2명 더 있다. 김현우라고 했지? 뜻밖이군. 전승이 끊긴 무정봉에서 너 같은 인물이 나올 줄이야. 그걸 알고 있다니. 무정봉 전승의식의 비밀을 보아하니 과거 마족 습격대 저놈 조상도 한몫했나 보군. 라력이라고 했나? 마제의 아들이 이리도 당당하게 인간계에 나타나다니 배짱 한번 좋군. 내 정체는 마족에서도 아는 자가 드문데 어떻게 단번에 알아챈 거지? 세력 보상 기능. 만약 무정봉의 수만의 제자나 혹은 장로가 합치경을 돌파한다면 내 수련 속도도 전혀 걱정 없겠군. 임무를 수락했습니다. 알아챈 이상 내 정체를 타독 살려둘 수 없겠군. 죽어라. 꽃잎 잔영. 원임을 돌파한 지 반년도 안 됐는데 말도 안 돼. 신족의 천재라더니 역시 온실 속 화촉은 선제 공격을 하고도 연계기로 압박할 줄 모르다니 내공이 너무 얕아. 통상검 해저추 좌우검진의 사계진이잖아. 멈춰. 소주인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렸다간 당장 소주인을 놔줘라. 안 그러면 동주 전체를 짓밟아버리겠다. 너희 소주인 목숨이 내 손에 있는데 말하는 꼬락서니하고는. 이럴 수가. 똑같은 원형 최고봉인데 어떻게 나보다 훨씬 강한 거지? 난 경지도 뛰어넘어 싸우는 절대적인 천재란 말이다. 말도 안 된다고? 한마디만 더 하면 당장 널 죽여버리겠다. 날 죽여? 네가 감히? 날 죽이겠다고?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네가 도망친다 해도 우리 아버지 마제께서 널 놔둘 것 같아? 난 마제의 외아들이다. 날 죽이면 천하 어디에도 네가 살 곳은 없어. 아까 손을 거둔 건 날 인질로 삼아서 도망치려는 속셈이잖아. 허세 부리지 마. 소용없으니까. 지금 엄청 아프지? 조금만 기다려. 곧 편해질 테니. 이거 깨끗하게 치워. 간도 크군. 죽음을 자초하는구나. 커져라. (2분밖에) 유지 못하지만 충분해.
이 주먹은 제대로 맞으면 안 되겠어. 내 무릎 공격을 정면으로 봤다니 배짱 하나는 대단하군. 비법 시간이 20초 남았어. 속전속결로 끝내야 해. 네 비법이 언제까지 갈지 어디 한번 보자. 힘이 다 빠지면 뼈도 못 치르게 해주마. 이 멍청이가 지구전을 알다니. 내가 너무 얕봤군. 찰나지망 낙 12. 지검진 기. 방금 얻은 배승기 체험 카드인데 아껴둘 수 없게 됐군. 죽어라! 스승님, 안 돼. 현우도 이런 상황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정말 인연이 깊군요. 2번이나 도우께서 위기에서 저를 구해주셨네요. 제가 보기에 도우께서는 자신감이 넘치셔서 제가 나서지 않아도 이 위기를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곳은 이야기 나누기 좋은 곳이 아니니 무정봉으로 돌아가시지요.